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세상에는 많고 많은 직업이 있지요. 저희 잡수다에서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잡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대한민국 직업 이야기 잡수다입니다. 아이고 목 아파. 역시 진행이 편하네 나는. 네, 반갑습니다. 사투리 수다쟁이 안회장입니다. 척척 박사입니다. 네, 잡수다 23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이 왔다 그죠? 23번째. 그러게요. 지금 안 나간 방송 있잖아요. 네, 아직 안 올린 것도 있긴 한데 네. 어쨌든 많이 왔다. 22번째죠. 우리 고생 많이 했다 그동안. 한 번째, 지금 이게 두 번째. 다른 것도 먼저 올리실 거예요? 아니 23번째 이게. 아, 그래요? 영상 프로덕션 편이 녹음돼 네. 있거든요. 네. 야, 우리 고생 많이 했네요. 그러게요. 이게 장난처럼 시작했는데 네.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파티를 하질 않나. 그러니까요. 네. 23번째 이야기는요. 제약회사 영업. 네. 영업사원? 네, 제약회사 영업사원. 내 삶에 대해서.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해외입니까? 저는 이제 국내사에 한 2년 있다가 네. 이제 외국계 회사에 지금 지금 외국계 6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가 또 가능하시겠네요. 네. 좀 다르니까. 네네네. 이 사실 제약회사 영업에 대한 재산 선입견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이제 접대가 많다. 네. 뭐 리베이트가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온갖 약사들에게, 의사들에게. 네. 지금은 이제 의사는 필요 없겠네요. 네. 로비며 뭐 네. 구실구실. 네. 지금 뭐 영화 중에서도 연가시 거기서도 네. 주인공이 최근에 이제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막 아직 못 봐가지고. 그래서 막 의사 아. 시다를 하면서 막 힘들게 살아가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영화가. 야, 제가 그분 영화는 안 빼놓고 다 보는 편인데 이번에는 못 봤네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게스트분 만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잡수다의 23번째 게스트요. 네. 네, 23번째 게스트. 제약회사 8년차 영업사원인 만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만두세요? 난 알겠는데. 네. 그냥 저기 부러터진 만두가 생겼다 해서. 부러터진 않지고 되게 귀여운 만두예요. 되게 귀엽게 생기셨네요. 예. 네, 되게 호감형이신데요. 예,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이제 너무 잘생겨도 안 되고요. 네. 너무 못생겨도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예. 안 되겠네요. 아니, 괜찮으신 것 같아요. 에이, 그 정도는 아니다. 영업. 알았어. 또 진지해져. 저 같은 사람 괜찮겠네요. 안 돼! 아닙니다. 의외로 또, 네. 이렇게, 원장님들께서 이렇게 든든하신 분이랑 지금 날카롭게 생기신 분들도 다 좀 사람이 송곳 같죠? 선호하시는 분야가 더 다르세요. 네. 그래서, 아시잖아요. 여기 병원은 많고, 넣을 네. 때는 많습니다. 그래서, 네. 자기 성향에 맞게 찾아가시면 되죠. 솔직히 제가 영업사원 하기에는 마스크 괜찮아요. 네. 비호감형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쵸. 그리고 영업, 실제로 모든 영업이 그렇지만, 네.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 되게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뭐가 어떠냐고요? 우리가 만약에 제약회사 외모로요? 한다 그러면 예, 뭐, 이렇게. 별로입니까, 우리는? 적절하신, 그냥, 적절하신 것 같아요. 많이 더듬으시네요.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네네. 충분히 이해하고요. 네. 지금 만두님이 방송하러 와가지고 방청을 1시간 해서 그래요, 지금. 자, 8년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 회사에서 한 2년 정도, 신입사원부터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하고요. 어느 회사였나요? 까세요. 안 됩니다. 삐처리합니다. 아, 삐처리합니다. 예. 예, 삐처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외국계사 중에 이제 특정 분야에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까시면 안 되고. 예, 요쪽은 좀 까기 힘든 게 네. 분야를 얘기하면 리베이트랑 또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나중에 예. 분야를 까면 대번 들통이 나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네. 뭐 프로필 더 하실 얘기는 없으세요? 예, 뭐 특별하게 제가 영업만 계속 하다 보니까 다른 프로필은 없고요. 그냥 제가 이 제약회사 영업을 하기 전에 전자제품 판매도 좀 했었고.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런 그냥. 잡다한 또 경력은 좀 있으시고. 예, 뭐 회사 네. 들어가기 전에도 많이 했었고 학교 다닐 때도 그냥 이렇게 아르바이트식으로 한 것도 있지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좀 돈을 많이 벌어야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좀 거부감 이런 건 부담이 없었어요. 없었다. 예. 네. 그렇죠. 영업은 뭐 그렇죠. 이 영업 잘하는 사람 대부분 다른 영업 해도
예, 정확하게 말해야죠. 보시면은 아주 저희 특수한 영업 아니면. 영업사원, 제약회사 영업사원 하고 나가서 또 뭐 다른 직업을 찾으셨을 때 잘들 적응을 하더라고요. 네. 출연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뭐 계속 안 회장님도 방송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브로드캐스팅을 많이 해주셨지만은 그 경매 방송을 제가 처음에 들었어요. 제가 하는 경매 네, 방송이요. 그렇습니다. 그 방송을 듣게 된 이유가 이제 여자친구가 그 방송을 듣고 오빠 우리가 결혼하면 집을 사야 되는데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방송을 한 10몇 회 이렇게 넘게 듣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어렵다.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 예. 나중에 별도로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도움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처음 그러다가 이제 다른 그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비즈니스 카테고리 안에. 그래서 듣다가 보니까 이 특정 억양과 특정인 그 어투에서 비슷한 부분 여기 같은 놈이지 싶은 거지. 여기. 아니 이게 사투리를 전혀 안 쓰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게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같은 분야 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자고 했는데 그냥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도 많다 보니까 계속 듣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출연하게 되셨다? 네, 뭐 특히 그 공인중개사 또 괜찮게 들었고요. 네. 최근에 들었던 그 다단계인가요? 다단계. 네, 다단계사 부분도 뭐 저도 다단계 좀 있었다 보니까. 그러시구나. 올해는 아니었습니다. 네. 끝까지 다 들으셨어요, 다단계? 예, 다 들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좀 내용이 더 진지해져서. 자, 뭐 왜 출연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들어봤는데, 그죠? 그러게요. 네, 방송을 왜 들었는지는 알겠는데.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자면 네네. 제가 말이 맞나요? 아니. 그냥 앞까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라든가 좀 오해하고 계신 부분, 그리고 아주 예전에 했던 영업사원들의 패턴을 아직까지 그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그대로 듣고 젊은 분들 대부분 이제 예전에 약장수라 그러죠. 뭐 그런 어투로 이렇게 말씀을 해서 어머님들이나 예전 아버님들이 안 좋게 보셨는데 이게 계속 가다 보니까 요즘 젊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네. 딸을 둔 부모는 영업직을 안 좋아해요. 안정적인 걸 항상 선호하니까 그런가요? 일반적으로. 그래도 네. 저희 영업사원들도 결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네. 그런 편견을 깨야 된다 이거예요. 네.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결국 그런 사장하는 건 영업사원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사업하는 건. 근데 아직도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런 편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편견을 좀 깨보고자, 그리고 뭐 그런 분들이 이런 이 잡수다를 들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젊은 분들부터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이런 오해나 이런 고정관념들을 좀 이렇게 없애볼까 해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이걸 제약 영업을 선택하게 되신 무슨 계기는 있어요? 어렸을 때도 꿈은 아니실 거고. 예, 그렇진 않죠.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꿈꾸고 이렇게 입사하는 친구들은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서울에 올라오다 보면은 돈도 별로 안 되고 그래서 고향이 어디세요? 경상도입니다. 네, 경상도. 사투리 전혀 안 쓰시네. 네, 그렇습니다. 군대 가서 이 전라도 고참한테 하도 맞아서 고치게 되더라고요. 전라도 사투리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서울말로 잽싸게 고쳤습니다. 저는 경상도 고참한테 그렇게 맞나? 경상도 분들도 많이들 때리시죠. 네. 그래서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뭐 직업 선택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대학교 때 비농의 학자금 대출이 워낙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돈이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제가 벌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메꿀 수 있는 정도의 돈은 아니었고요. 그게 한 졸업할 때 되니까 한 3천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빚이요. 그렇죠. 빚. 그리고 그거를 뭐 그 빚만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출 이자까지 나가고 있고, 그래서 한 달에 한 적어도 100얼마씩 받아서는 해결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주는 직업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뭐 대기업을 들어갈 만한 스펙은 안 되고 스펙인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졸업한 과가 이렇게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과는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가장 서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약회사 영업, 그때 H모 회사, 제가 처음 들어갔던 회사 같은 경우는 초봉이 3,300
정도 됐습니다. 셌네요. 오, 네. 세다. 네. 그래서 그게 아마 8년 전이니까 상당히 많이 받았죠. 그때 삼성전자 초봉이 2,750이었으니까요. 네, 꽤 셌네요. 오, 세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월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먼저 제약회사를 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외국계 회사. 외국계가 더 대우가 좋지 않나요? 그렇죠.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그 친구는 비아그라를 판매하는 회사. 화이자. 아, 한국 화이자. 화이자 아시죠? 네. 예. 뭐 초봉이 4,500부터 시작했고 이야. 비아그라가 많이 남나 보다. 아니, 외국계 제약회사가 네. 대우가 좋아요. 월급만 그렇게 받고 일비가 또 나오잖아요. 인센티브는 아시잖아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비아그라는 서로 사가려는 뭐 비아그라 안 드시나요? 저희요? 아니, 이 사람이, 아니, 이 양반이 뭔. 아니 비아그라 영업을 하지 않아도 그때 그 당시에만 해도 영업을 하지 않아도 막 나가는 짜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만히 있어도 인센티브는 다 받는 회사죠. 그래서 아, 여기서 여쭤볼게요. 척박님은 비아그라 드셔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도 없어요. 네. 다들 드셔보셨어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두님 아니요, 진짜로. 진짜, 하늘의 진짜. 맹세하고. 저희가 여기서 뭐, 네. 거짓말 잘 안 해요. 예. 제가 비아그라는 안 먹어봤고요. 최근에 비아그라 카피약. 섰다드라 뭐 이런 거. 예. 예. 그런 일라그라 막 이런 네. 약들. 진짜 웃겨요. 일라그라, 섰다그라. 올라오그라 막 이런 약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인 가면 그것도 있고. 예. 네, 그런 약들이 나와서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효과 있어요? 효과는 있습니다. 저는 먹어본 여친이 친구 얘기 좋아해요? 여친이 좋아했습니다. 예. 예. 제 친구는 먹어봤대요. 네. 근데 죽는데요, 힘들어서. 예, 맞습니다. 이게 안 맞는 뭣도 분들은. 모르고 하나를 다 먹으면 네. 네. 죽는데 끝이 안 난대요, 이게. 그래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병원 가서 처방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장님들 이렇게 설명을 다 듣고 어느 정도가 필요하신지 나눠서 드시든지 두 알 그래야지. 먹으면 며칠 가요. 그것도 처방받기. 며칠 가시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런 혈액순환이 또 안 되니까. 핏줄에 눈에 완전 시뻘개지고 이게 원래 심장계통약을 심장약입니다. 개발하다가 우연찮게 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부작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척적 박사님은 네, 우리 척 잘하시네. 박사님이잖아요. 저 괜히 척척 박사 아니에요. 근데 깜짝 말이 놀랐는데? 그래서 그렇지 사실 병원 가서 비아그라 처방받기는 되게 쑥스러울 것 같아요. 아유, 쑥스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야매긴 하지만은 처방해달라 그러면은 이렇게 진료실까지 안 들어갑니다. 그래요? 예, 간호사가 이렇게 주민번호 넣고 원장님한테 인터넷으로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쪽지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비아그라 며칠 그러면 원장님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원장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몇 개 보내주고 네. 네. 돈만 내시면 돼요. 네. 예. 네. 근데 뭐 특이한 질병이 있다거나 뭐 혈압에 문제가 있다거나 연세가 좀 있으시다 그러면 원장님 꼭 뵈시기를. 네. 물론 저는 이 비아그라랑은 전혀 연관이 없는 네. 회사입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네. 결국은 많은 연봉을 예, 그것 때문에 노려서? 가게 된 거죠. 네, 원해서 네. 이제 선택하게 되죠. 가게 된 거고, 뭐 다른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다른 대기업이라든가 제가 생각했던 그런 쪽의 회사들이 계속 면접을 봐도 제가 인상이 별로 안 좋은지 꼭 최종 면접 가서 떨어지더라고요. 인상 안 좋으신데? 예,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 그러다가 보니까 그때 또 이게 아버님께서 이렇게 병원으로 누워 계시고 그래서 가장 먼저 불러주는 회사를 가자. 이렇게 돼서 그게 처음 회사. 그 첫 회사였고 그게 또 나를 가장 처음 불러준 회사니까 가서 열심히 해야지. 그게 뭐 하는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네. 그냥 돈을 많이 주고 나를 먼저 불러줬기 때문에 가서 열심히 했죠. 그래서 H모 회사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뭐 다 아는 거긴 하지만 네. 짚고 넘어가 보죠. 네. 제약 영업은 뭡니까?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이게 병원들 혹은 병원들이라고 말씀드리면은 뭐 일반적인 대학병원이라고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이야기하는 병원은 대학병원입니다. 그리고 네. 일반적으로 길에서 보시는 병원들은 개인병원? 의원이라고 네. 하죠. 개인병원이라고. 네. 그리고 저희가 가는 데가 도매상도 관리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병원에서 쓰겠어요. 원장님께서 내일부터 니네 약 쓸게. 그러면은 약국에 가서 저희 약 좀 넣어주세요. 왜냐면 원장님께서 처방을 해도 밑에 약이 없으면은 약이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국까지 관리를 하게 되는 게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이 할 일인데 주로 이제 디테일이라고 하죠.
네. 다른 업종에서도 디테일한 말씀들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약입니다, 원장이 무슨 약입니다가 아니라, 왜 이런 약이 나왔고, 이런 약이 있기 때문에 쓰셔야 됩니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디테일하고 다닌다라고 하죠. 그래서 용어를 예, 디테일하고 다닌다. 디테일하고 다닌다. 예를 들면 건축 쪽이나 이런 데들은 이제 이런 이 건축 디자인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자세한 부분, 세심한 부분 이런 걸 디테일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좀 같은 용어지만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 그러니까 설명이라고 네.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테일. 그래서 디테일을 하고 다니고 그리고 뭐 약을 넣는다라고 하는데 도매상이나 약국에 약을 넣고 약을 넣었으면 이제 반품도 들어오겠죠. 반품도 받고 물론 잘 안 받고 도망다니긴 합니다만은. 예. 그리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가 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하는 일이죠. 네, 무슨 일 하는지 알겠네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국내 회사를 다니시다가 네. 지금은 외국계에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다르나요? 국내 회사랑 이제 이게 외국계 회사의 차이점은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제일 제약회사에서 쓰는 단어 뭐라고 하나 속어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거만 한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아까지. 적자? 예, 아까지 났다. 적자하는 거? 예. 네. 그리고 덴바이. 덴바이는 뭐야? 전매라는 독점? 전매 그런 거죠. 그냥 덴바이 보부상. 우리말로 전매입니다. 구를 매로 구매한 물건을 바로 다시 팔아 넘긴다는 뜻으로 독점하여 파는 전매와는 다른 뜻입니다. 정규적인 이런 도매상이나 약국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데들. 그러니까 일종의 야매인가요? 야매죠. 야매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약을 수매해서 또 야매로 파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들 불법이네요. 불법이죠. 네. 덴바이. 그리고 오시우리. 예, 밀어넣기. 오시우리. 강매. 일본어로는 강매인데 끼워넣기도 아니고. 예, 오시우리. 오시우리라고. 그냥 하죠. 밀어넣기. 네, 맞아요. 오시우리. 밀어넣어서 강짜로 판다 이런 그렇습니다. 뜻인데. 강매. 오시우리. 근데 요 3가지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국내 회사랑 외국계 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 3가지가 있고 없고 이 차이. 물론 국내 회사라고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가 다 있는 회사는 국내 회사 혹은 뭐 외국계 회사 중에서도 가장 하급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월급을 벌어도 오시우리 날리면 제가 메꿔야 되니까. 그리고 뭐 아까지가 계속 난다거나. 그러면은 그거 다 적자가 계속 나는 거죠. 자기 돈으로 메워야 자기 돈으로 메꾸는 거죠.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기 돈으로 예. 맺는다. 그러니까 완전 노가다로 따지면 야끼리네요. 그냥 그쵸. 이거 해라. 예. 못하면 네가 알아서 예를 해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번 달에 2천만 원치 약을 넣어 팔아야 돼. 예. 못 팔면 네가 맺고. 1,800밖에 못했으면 200을 말일까지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오시우리 밀어넣기 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한테. 아니죠. 아니 일단 모시우리 하고 오시우리. 그마저도 안 되면 이제 자기가 약국에서 되는 거다. 이걸 받아주는 분들이 있어요. 착한 네. 분들은. 네. 근데 안 받아주시는 분들은 꺼져라. 어. 근데 그러면은 가지고 있으면 반품을 해야 되는데 반품을 못 하죠. 네. 그럼 이제 자기 돈으로 메꾸는 거죠. 그러면 오시우리 날린 후에 아까지가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소업체들 혹은 뭐 카피약만 계속 만들어내는 회사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 약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두 다 전부 카피약만 만들려고 하니까 더 싼 약들 만들어내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안 팔리니까 이렇게 강매 목표를 높게 주는 거죠. 그래서 안 팔리면은 오시우리 월급은 받아야 되고 다음 달도 월급 받아야 되니까 일단 오시우리 날리는 거죠. 제가 날리고 싶어서 날린 것도 있지만은 뭐 저희 팀장이 그냥 그걸로 들어가서 사인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만두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원래 신약 개발에 진짜 투자 안 해요. 투자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자본들이 다 먹는 거고 우리나라는 진짜 카피약만 계속 찍어대는 거예요, 그냥 싼마이로.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축축 박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래서 외국 회사들은 그냥 투자를 어쨌든 그 R&D에 한 15%까지 하는 회사도 있고 네. 아까 말씀했던 뭐 파이자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새로운 약들이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은 저희는 카피약이 아니라 새로운 약을 갖고 가기 때문에 외국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일이 계속 있는 거죠. 원장님들을 만나든 뭐 교수님을 만나든 해서
이렇게 사람다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사람다운 얘기. 정말 그게 아니면은 이제 돈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이런 의사분들이나 약사분들 중에서도 좋은 분들도 많은데 예, 이렇게 약간 돈에 이렇게 원래 불법이죠. 리베이트라는 건. 네. 그런 것들을 바라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없지만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없지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맞춰주다 보면 계속 악가지가 나고. 그래서 국내사랑 외국계사의 차이는 외국계사의 대우는 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더 많지는 꼭 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국내사 같은 경우는 모 회사 이렇게 곰 나오는 회사라든가 아니면은 한모 회사 뭐 때문이야? 예, 그런 회사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유한양행 이런 데들은 뭐 연봉이 스타트가 한 4천 가까이 되는 회사들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외국 회사들 중에서도 2,000대부터 시작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하지만 근데 기업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국내 회사 같은 경우는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좀 이렇게 많이 가열차게 채찍질을 많이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고 외국 회사들도 뭐 물론 목표 달성을 다 해야 되지만은 되게 좀 인간적인 처우와 그리고 복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더 있으신 편이죠. 그래서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내 회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외국 회사로 어쨌든 연봉을 까이더라도 가려고 하는 게 경향이 있습니다. 뭐 자세한 연봉 얘기는 뒤에 나오니까. 네. 취업 난이도는 어때요? 어렵습니까? 예, 취업 난이도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학력 제한 없어요? 학력 제한은 대졸자 아프지 않나? 기존에는 고졸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고졸분들은 극히 드물었고 전졸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신입사원들 보면은 대부분이 대졸이고요. 근데 대졸이라고 해서 되게 학력이 높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뭐 이렇게 스카이 대학들도 들어오더라고요. 네. 왜 워낙 갈 데가 없으니까. 네, 왜 이렇게 여기 스카이 나오신 분들이 여기 와서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와서 뭐 토익이 900이 넘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학벌에 대한 학력에 대한 그런 건 없습니다. 대신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났을 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기본적인 거죠.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리고 좀 사람을 처음 만나더라도 이렇게 친화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영업이죠. 예, 영업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토익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600점 이상이면은 자르는 회사는 없습니다. 토익도 보긴 보네요. 예, 요즘 뭐 어느 회사든 그냥 제약회사들 예전에는 눈이 안 높았는데 최근에 뭐 스카이 선생님들도 뭐 원서를 내시고 면접을 보니까 이제 제약회사들 눈이 높아진 거죠. 네. 그래서 네, 똑똑한 분들을 뽑아서 이렇게 영업사원을 시켰을 때 더 잘한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 IT 잘한다. 쪽에서 나왔던 얘기랑 비슷하네요. 예. 전혀 관계없어요. 예. 그런 잘하는 그럼요. 사람이 일 잘한다. 그건 그렇진 않고요. 더 열심히 하는 영어 쓰지도 않잖아요. 우리 일 못하는 거 봐요. 아닙니다. 영어는 씁니다. 영어 예, 써요? 영어는 쓰는데 그냥 일단 의약품 성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영문이고요. 아니 그건 그건 당연한 거고. 틀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쓰는 영어들이 그건 회화를 하냐고. 근데 회화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 만나서 예. 디스 신약이즈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진 않고요. 야, 깜짝 놀랐네요. 살벌한데 디스 신약이지. 예? 어때요? 맞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진 않다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쓰여져 있는 거를 읽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요. 네, 그거는 뭐 그래서- 고등학교 나와 다 하는 건데. 근데 왜 토익을 고등학교 봐? 영어가 얼마나 어려운데. 초등학교 영어도 어려워요. 요즘에 그러니까 진짜로. 기본적으로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지 그리고 공부에 관심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거겠죠.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쓸데없는 스펙이 쓸데없습니다. 필요하네요. 예. 네. 왜 이렇게 참 스펙을 왜 이렇게들 하지 진짜. 그래서 외국계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예. 많지 않기 때문에 스펙 갖고 판단하는 거지. 네. 국내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그렇고요.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는 회화를 보기도 합니다. 그냥 그래요? 또 중요하게 생각. 인터뷰 하나요 영어로? 지금 외국 회사 계신데 그러면 do you speak English? Yes, I can. Yeah. yeah, what the fuck? pronunciation. 네, I 여기까지 don't 하겠습니다. explain 예. 근데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유럽계 회사라서 예, 다른- 잘 쓰진 않습니다. 예. 이렇게. 예, 뭐, 유럽 애들은 그리고 영어 잘 안 좋아합니다. 잘안 좋아하시죠. 자부심이 대단하죠. 안 회장님 뭐 영국 발음 많이 좋아하시죠? 저는 브리티시 아, 예. 잉글리시. 와, 더? 예, 뭐 그런 수준이고요.
대부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회사들은 좀 덜한데 미국 회사들은 사장님이 외국인 분들이 계세요. 네. 중역들까지는 아니지만 사장님 혹은 뭐 그 중역들 한두 명 정도는 이제 외국인 분들이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는 이제 영어를 많이 쓰시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이렇게 서칭해 보시면은 영어를 이렇게 영어 면접을 본다 안 본다라는 거는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 좀 영어가 좀 약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런 회사 피하시면 되니까요. 그거 아니고도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400개가 넘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맞습니다. 대충 대략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제 네. 아는 지인분 중에 학교 선배. 네. 전공 뭐 전혀 관계없죠. 제약과 관련 있는 전공이 있을까요, 대학 중에? 없을 거예요. 제약 영업하고 관련 있는 전공이? 근데 의외로 약사분들도 외국 회사에서 제약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대우는 그만큼 합당하게 받으면서요? 약사분들은 더 받죠. 네, 일단 들어갈 때 일단 사원이 아니라 중간급으로 들어가게 되고 약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예, 더 많이 하시고 계급 상승하는구만. 국내 회사에는 약사분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요. 외국 외국 회사들 중에 그런 경우도 큰 간혹 회사들 같은 경우는 스타트한 더 많이 받고 시작하시죠. 전공도 뭐 전혀 관련 없는 거고. 예, 저도 아예 전혀 상관없는 전공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뭐 잡사스럽게 연봉부터 좀 까고 갈까요? 예, 연봉 같은 경우는 요즘 요즘 연봉 처음에 얼마 받으셨어요? 처음에요. 3,300?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8년 전에 H모 회사 들어갔는데 3,300에 시작했습니다. 연봉은 제약회사 연봉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연봉이 따로 있고요. 이거 매일 이렇게 일비가 있잖아요. 일비가 있습니다. 네, 날아다니면서 일을 하라고 일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10,000원, 20,000원 이랬는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그쵸. 그게 또 큽니다. 그러니까 월급대로 하고 일비 같은 경우는 적은 데는 요즘 뭐 2만 원. 제일 적은 데들이 그렇고요. 많은 데는 5만 원, 7만 원. 일비가 하루에. 네. 영업일수. 예, 그렇습니다. 21일 일하면은 지금 연봉은 연봉대로 나오고. 네, 그렇죠. 만두님은 지금 얼마 받으세요? 저희는 한 3만 5천 원대. 외국계 회사 치고는 좀 짱 편이죠. 그거 뭐 100만 원 가까운 돈이네요. 근데 20일 일한다고 치면은 한 70만 원 정도 되니까. 적지 않다. 5일째 하시고. 저희는 5일째고. 근데 대신 이제 기름값 이런 게 빠져나가니까요. 실제로 그건 법인카드가 아니라 다 그걸로. 예. 그러니까 자기 경비 쓰라고 경비 나오는 그렇죠. 거네. 그렇습니다. 하루 기름값이랑 밥 먹고 이런 거 쓰려고 한 3만 5천 원 쓰겠네. 정도. 그래서 뭐 이렇게 지역이 먼 분들은 따로 회사에서 좀 더 올려주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거의 하루에 10,000원 정도 남습니다. 쓰고도 10,000원 정도 남으니까. 담배값은 남네요. 담배값 남고 뭐 원장님들 뭐 커피 사주고 이렇게 해도 뭐 한 10,000원 정도 남으니까 그것도 이제 월급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또 인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연봉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들이 이제 영업사원들 뽑을 때 인센티브를 넣어서 올리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빼고 거예요. 반칙을 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인센티브 우리는 다 주니까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속고 가시면 안 되고요.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의외로 달성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요즘 제약회사 쪽이 일이 어렵다 보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인센티브까지가 저희 영업사원들이 들어가는 그 월급 중에 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외로 차량을 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요? 차량을 지원? 예, 지원. 차량 지원. 헛자 번호나 아니면 뭐 리스를 해서든. 그런 경우에는 일비가 좀 줄긴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기름값이 안 들고 제 개인 차를 안 사도 되니까 한 1년에 한 5, 600 정도는 아낀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 세이브 되는 거죠. 네. 지금 연봉은 어느 정도세요? 제가 8년 차 정도 되면은 제가 한 5,500 정도 됩니다. 5,500. 상당히 괜찮네요. 월급만 5,500. 월급만. 그 일비 빼고 인티 빼고. 예. 이야, 괜찮으시네. 술 한잔 쏘세요. 아니, 대기업이 안 부럽네. 아니,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계속 말씀드렸지만, 매일 술입니다, 저희가. 제가 제일 듣기 싫은 게 술 한잔 쏘세요, 그러면. 가서, 돈을 주고 싶어요. 가서 드세요. 접대 때문에. 예, 저희가, 안 회장님이랑도 계속 통화를 했지만은, 이번 주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술이었고, 금요일은 이제, 마감을 해야 되니까 주마감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 주마감하면 그냥 안 가죠. 또 이렇게 마시고 어제는 또 뭐 비행기 타고 어디 갔다가 오늘 들어와서 연봉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동일 이게 뭐 계속 학벌이나 이런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 방송 들으시는 어떤 분들이든 자기가 가진 스펙이나 학력에서 어떤 직업군보다 많이 많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하시기 어렵지 않고요. 괜찮네요. 이거 네. 젊은이들이 도전해볼 만한 그런 네. 이유가 있는 직업. 네, 영업이라서 시작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네. 그리고 의외로 이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지원을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초청해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연봉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엔 비교적 많이 받는다. 저희 생각에도 네. 많이 받으시네요. 예, 조건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고요. 그냥 그 국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연봉이 짭니다. 그런 또 작은 회사들도 있고. 작은 회사들 작은 회사들이 훨씬 대신에 많죠. 의외로 작은 데들은 자기 그 자유도를 되게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얼마를 팔면은 너에게 얼마 30%를 주마. 100만 원을 팔면은 내가 30%를 준다. 이런 개인 사업장 또 비슷하게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초봉이 짠 거죠. 기본 연봉을 짜게 주는 거죠. 그런 데들은. 외국계는 그런 게 없죠. 외국계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예. 외국 회사들은 자기가 이렇게 제품을 들고 다닐 일이 없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도매상으로 바로 약을 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뽀찌가 생긴다거나. 그러니까 외국계는 네. 같은 값이라면 네. 오히려 저 값 쪽에 더 가까운 것 같고. 국내보다 애매하긴 한데. 애매하긴 약간 좀. 한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외국 회사들이 결론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내 회사 중에서도 이렇게 싼 약들 카피 대량으로 만들어내서 없는 약이 없는 브로셔 같은 경우는 뭐 책자처럼 되게 두꺼운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한 병원을 갔을 때 하나는 걸리게 돼 있거든요. 원장님들이 나 바꾸려고 생각 중이었어. 이렇게 일이 잘 되다 보면은 하나는 걸리기 때문에 거기서 싸게 넣고 제 매출만 넘기면은 30%는 제가 먹는 거죠. 거기서 자기가 일만 잘하면은 작은 회사들도 많이 벌 수 있고.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능력이 더 되시는 분들은 작은 회사 차려서 나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기가 영업 잘하고 막 하시면은 차려서 나가셔서 자기가 그냥 원장님들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니시고요. 나이 제한은 없나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자기 체력이 다 되고 자기 간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간. 예. 간 제일 술하고 중요하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역시. 예. 그리고 뭐 치명적인 단점이 있네요. 원장님들이 좋아하시는 건 거의 다 해야 되죠. 뭐 골프, 뭐 낚시 약간 좋아하시는 분 계시던데 낚시도 가고요. 그다음에 뭐 마라톤, 시다 하는 거죠 가서. 예, 뭐 비유 등산, 같이 이제 시간 보내면서 같이 하는 친분을 거죠. 쌓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제일 이렇게 뭐 국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예전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돈으로 영업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리베이트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영업들 오래 가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원장님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같이 즐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가야 되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그럼 상대적으로 네. 주말을 제외하면 네. 자기 시간이 상당히 없겠네요. 의외로 이제 이렇게 자기 얼마나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는 좀 쉬고 싶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약속을 다음 주로 다 미루면 됩니다. 예. 근데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은 안 되죠. 근데 조절할 수 있죠. 그렇죠. 이번 주는 뭐 하루에 한 3군데만 가고 집에서 쉴래.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간을 보충하는 거고. 아니면은 간을 보충해요? 간을 토끼간 빼먹나요? 예. 근데 이제 그 아닌 경우 같은 경우는 매일 달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낮에도 먹습니다. 저는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먹을 자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술을 먹어야 되잖아요. 저 술을 좋아하니까요, 또. 예. 제일 위험한 스타일이시죠? 네. 못 먹어요. 그런가요? 술을 좋아해요, 술을. 예. 술을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술 좋아합니다. 좋았습니다. 근데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면. 비유 맞춰주면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같이 드시고, 이제 또 어떻게 걸리다 보면 의외로 의사들이 술을 되게 잘 먹는 많이 거 먹습니다. 네, 세고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의사들이 이제 트레이닝 받으실 때 대학병원에서 거의 매일 술입니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술이 기본적으로 많이들 세시고요. 그리고 자기들은 다음날 링거 맞는다며. 링거 먹고 누워서 누워 계시고. 그럼 술 깬대요. 진짜 링거 맞고 이러면. 빠르게 깨시죠. 회장이 제일 좋은 게 링거 맞는 거래요. 진짜. 못할 것 같아. 너무 힘들겠다. 그러면 제약회사에도 이제 큰 회사, 작은 회사 이렇게 있지만 나름의 각 장점, 층들이 다 각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예, 근데 대기업
제약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한 4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400개가 넘는다. 네, 아시는 되게 많네. 제약회사들이 몇 개나 되시는 저는 바카스 만드는 회사, 동아제약이죠. 동아제약. 활명수. 예, 네. 또 동아오츠칸가 거기가? 하여튼 뭐 그거랑 예. 동아주간 그리고 대웅제약, 대웅제약. 뭐 이런 것, 투니. 아무리 따져보셔도 손가락을 내고 20개 이상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네. 그 이외에 380개 회사들이 암약하고 있는 거죠. 암약. 야. 암암들이 이렇게 아, TV에 노출되지 않고 네. 직원 2-30명으로.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전국을 다 커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이면 인천, 뭐 제주도면 제주도, 충청도면 충청도. 오케이.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만 활약하는 회사들도 많고요. 지방 갈 때 네. 이렇게 운전하다 가다 보면 네. 조만한 제약회사 이렇게 세워져 되게 있어요 많습니다. 정말. 하기야 이 뭐냐. 동네? 병원 가서 처방전을 받아보면 처음 들어본 거의 다 생소한 약들이잖아요. 아 저는 이름은. 제일 신기한 게 네. 머리 아파서나 감기약 사러 가면 네. 진짜 듣도 보도 못한 회사 거를 주잖아요. 항상. 네. 우리가 병원에서요? 유명한 거. 아니면 약국에서? 약국에서. 약국에서요? 네. 또 그러니까 뭐 유명한 거 뭐 달라고 그러면 이게 더 좋다고 하면서 맨날 그걸 주니까. 그게 더 좋다고들 그래야 하시면서 팔아야 이제 그게 더 되니까. 남는 건가요? 네. 예, 약사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남죠. 그럴 가격은 그럴 똑같이 가능성이 높은 받고 거지. 네. 이제 싸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네. 저번에 제가 최근에는 그냥 쓰다가 특정을 줘요. 네. 뭐 주라고 없냐고 그러면 네. 가요 저는. 약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손님 피곤하지. 피곤하죠. 피곤한데 저는 괜히 검증되지도 않은 약이니까. 예, 검증되지 않은 약들은 아니고요. 다들 식약청 다 통과해서 나온 뭐 약들인데 임상 실험은 다 했겠죠. 임상 실험을 네. 다 했겠죠. 근데 의외로 임상 실험이 되게 허술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요 방송 시청할 때도 말씀드렸던 게 국내 회사 직원이 있으면은 네. 같이 한번 비교. 제가 생각하는 거랑 또 그 직원이 생각하는 거랑 또 다르니까요. 네. 국내 회사 직원들은 카피를 파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똑같다. 아니면 뭐 계량 신약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더 좋다고 이렇게 우기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이제- 우리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뭐 다 전체 일반화하는 방송이 아니라 네. 네, 그건 뭐 듣는 사람이 알아서 만두님의 판단하는 거예요. 네. 개인적인 네.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뭐 저희 그 오리지널 약이라고 그러죠. 맨 처음 개발된 약들이 가장 논문도 많고 가장 입증된 약이기 때문에 그거를 드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뭐 자기가 소중 일반인들이 뭐가 오리지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뭐 일반 소비자들은 주면 모르죠. 처방해 준 대로 먹는 거죠. 네. 약사가 이게 준 맞는가 대로 보다 먹는 하는 거지. 근데 의외로 이제 아까 대기업이랑 뭐 중소기업 얘기하셨지만은 이 의약 제약회사를 설립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꼭 자기가 생산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통만 해도 돼요? 유통만 해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생산을 전문화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감기약 중에서도 많이 유명한 약들 있죠. 아스피린 네. 이런 제품들은 지금 오더내도 그 다음날 새로운 이름 찍어서 나오는 그 공장이 있습니다. 아스피린 위탁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이름으로 우리 회사 제품 이름으로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회사 이름까지 갈아서 정보는 똑같고. 아스피린이 아니라 예. 이제 가스피린, 마스피린 이름은 식으로. 제가 지키면 나름이죠. 네, 근데 네, 법률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만도제약으로 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위법이 전혀 아니에요? 문제 없습니다. 아. 그렇고 아니 그 설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요것만 요것만 갖춘다면 갖추면은 지금 뭐 알고 있는 대형 제약회사들도 자기네들이 다 생산하지 않습니다. 기술력이나 개발력이 네. 없어도 제약에서는 가능하다. 딴 데 위탁을 해서 맡겨오면은 그쪽에서 제대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아시는 약들 중에서도 이름이 다 다르고 값도 다 다르지만 똑같은 회사 찍어낸 약이 대부분이 뭐 대형마트 가면 PB 브랜드랑 같은 개념이죠.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아까 말씀드렸죠. 유통만 하는 회사들도 많고요. 그리고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정말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체 공장. 예. 이런 영업도 하고 공장도 있는 회사들은 뭐 거의 대기업에 속하고요. 그리고 영업은 하지 않지만은 이 생산만 하는 이 화성 이런 데 가시면은 향남 그런 데도 단지에 많아요. 의약 단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그냥 찍어내기는 하는 회사가 있겠죠. 그 회사들의 클라이언트는 이제 제약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조사랑 판매사랑 다른 다 거예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약을 까보시면은 밑에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많이 생산하는 회사들의 제품은 그냥 믿을만 하신데 어쨌든 그 판매하는 회사마다 가격이 다 다른 걸 보시면은 그 의약품이 어떻게든 많이 남는 거죠. 많이 남으니까 뭐 이렇게 활동도 많이 하고 접대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취직해서 들어갔어요. 영업사원으로. 뭐 해요?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제약 영업 1부 워밍업을 마치고 2부에서 보다 잡
수다스러운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잉뿌잉. 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알겠습니다. 그럼 취직해서 들어갔어요. 영업사원으로. 뭐 해요?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주로? 일과는 없고요. 그냥 그 작은 회사들은 똑같나요, 출퇴근 시간은? 출퇴근 이게 회사마다 원칙적으로? 다 다릅니다. 예. 제가 처음 들어갔던 회사는 출근이 없습니다. 출근이 밖에서 없고. 그냥 일주일에 자기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거지. 월요일 아침에 한 번,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한 번. 그러니까 모여서 별일 없냐? 그리고 일주일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자기가 담당하는 지역을.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결과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결과물이 없으면. 결과물이 깨지는 거지, 뭐. 없으면 뭐 이렇게 많이 던지죠. 뭐 8년 전만 해도 많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 이렇게 책상이 영업사원도 깨끗합니다. 전화기도 안 줍니다. 왜냐면 거의 던져서 막 이러니까요. 노트북도 개인적으로 다 들고 다니고. 이거 뭐 욕도 많이들 하시고. 근데 이제 외국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매일 출근하는 회사가 있고 출근 안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뭐 국내 회사, 외국 회사의 차이는 아니고요. 그런 CEO의 문제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교육을 받으십니다. 네. 한 2주에서 길면 한 달 정도. 그리고 뭘 알아야 하니까. 예,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디테일을 알아야지. 처음에 들어오면 문과 하는 직원들은 문과 졸업한 직원들은 이게 뭐 무슨 얘기 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문과시잖아요. 저도 문과죠. 네. 약품 설명을 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 염기 서열, 염기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염기가 뭔지, pH 이런 얘기도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요. pH는 알지. 고등학교 때 배운 지식 그 정도가 다니까요. 근데 뭐 이런 성분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처음부터 공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화학과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적응을 하고요. 편하겠다. 네. 그리고 또 의외로 또 좀 차가운 회사들은 그 연수 기간 안에 하위 10% 20% 잘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예. 아주 그냥 입사 확정이 아니라 이제 일단 말 그대로 연수네. 연수만 해보고 걸러내는 인턴이네요, 그냥. 예. 그래서 우리가 아는 큰 회사도 그런 회사가 있나요? 있습니다. 네. 어느 회사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그때 어디예요? 삐할게요. 라고 있습니다. 예, 그런 회사들이 있고 그 졸업할 때 합숙하고 이제 공부하고 졸업할 때 그 등수로 대학병원 그리고 개인병원 그 약국팀 이렇게 나눠서 보내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급을 나눠서. 예. 그러니까 너는 공부 못하니까 약국으로 가라. 네. 넌 공부 잘하니까 교수님 뵈러 대학병원을 가라.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알아보시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수 기간 동안 근무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그리고 저는 약국일까요? 예. 제가 답변해 줄까요? 네. 당신은 팔자가 약국이야. 근데 이제 의외로 생각보다 공부들 되게 많이들 하십니다. 들어와서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왜냐면은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자기 인생이 갈리니까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약국으로 가버리면 계속 약국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런 회사입니다. 서로 교류가 없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고요. 약국팀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니까 약국팀으로 배정된 사람들은 그게 무슨 강이에요? 돌아올 수 없는 강. 돌아올 수 없는 강이요? 사람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네. 루비콘 강. 네? 루비콘 강. 그게 루비콘 강이에요. 로마 시대 때. 아니, 계속 그런가요? 얘기하세요. 요단강 아니에요? 근데 그게 원래 유래가 루비콘 강인데. 그런가요?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 네. 찾아보세요. 로마 이야기.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국팀으로 발령된 친구들은 이제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만두고 뭐 약국팀으로 가면 계속 약국팀 돌아야 되니까. 그리고 약국팀 경력은 이런 의원 쪽이나 병원 쪽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일을 하더라도 좋은 회사는 절반만 2년 일했으면 1년 경력으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경력 아예 인정 안 해주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각자의 이런 그 부서로 발령이 나게 되는데 하는 일은 거의 똑같습니다.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우리 약을 밀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그냥 왔어 그러고 약을 받아주는 데는 거의 제스처가 위험한데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약국은 정말 어려운 게 약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런 이렇게 푼돈에도 매우 민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체가 작으니까. 개인 사업자고 이렇게 짜기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1원, 10원까지 더 싼 걸 싸게 해서 비싸게 하시겠다. 그런 거고요. 예를 들어서 네. 좀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본인 회사에서 A라는 약을 네. 넣는데 약국에다가 적정된 단가 300원이에요. 네. 그러면 영업사원의 그 결정에 따라서 300원에 넣을 수도 있고 280원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예, 근데 약을 넣기도 하겠지. 임의적으로. 좀 더 드리는 경우도 있죠. 네. 채워야 되니까. 약가를 좀 이렇게 낮춰드린다는 개념은 할인의 개념인데 할인으로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할증의 개념은 이제 약을 좀 더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그런 있는 식으로 할증으로 서비스를 좀 넣어드리는 순위가. 그러니까 약국에 들어가는 이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싸게 드리거나 뭐 싸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회사 위에 결제만 맡으면 싸게 넣을 수 있는 거 물론입니다. 아니에요? 예.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뭐 서울 큰 병원에 삼성병원에 네. 뭐 이런 약을 많이 쓰는데 얘네가 400원짜리 약을 300원에 달랜다. 계약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죠. 맞습니다. 같은 약이라도. 예. 그거 삼성병원에 300원에 넣는 약을 뭐 다른 현대병원에 500원에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이 약사님들이나 의사분들도 그렇지만 이 커뮤니티가 좁기 때문에 네. 어느 약국에 싸게 들어갔다 그러면 소문이 금방 나거든요. 그 때문에 다른 데서 또 전화 오죠. 너 여기는 싸게 주고 왜 우리는 이렇게 받냐.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크게 가격 잘 편차를 두긴 어렵다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할증을 좀 더 드려서 나중에 들어오더라도 확인해보자 그러더라도 예, 가격은 거의 동등하게 드리는 게 맞고요. 뭐 그 이외에 그냥 접대로 하는 거죠. 접대로. 접대 서비스. 그냥 이렇게 뭐 술 한 잔 먹었어요. 그냥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지. 할인이나 할증을 많이 하게 되면은 물론 그런 게 가능합니다만은 많이 통용되진 않습니다. 예, 물론 다 결제 맞고 하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병원 쪽은 병원이나 의원 쪽은 아시다시피 의약 분업이지 않습니까? 네. 약이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많이 쓰신다고 해서 원장님들이 직접적으로 얻으실 수 있는 그런 득이 없습니다. 처방할 때 다만 이 약을 선택해주면 약국에서 그걸 쓰는 거니까. 약국이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병원이나 의원에는 저희가 또 따로 접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을 많이 처방할 맞습니다. 수 있도록. 예. 네. 자, 그러면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방금 병원에는 약이 직접적으로 안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네. 병원 응급실에 가면 약 주잖아요.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네. 약 안에 약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경우는 병원은. 직접 들어가는 거죠. 직접 들어가. 네, 이런 개인 병원들 같은 경우는 약이 특정 의약품, 정신병원 쪽 아니면은 의약품이 나가 있지 않습니다. 향전신성. 예, 그렇습니다. 관계없는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네. 혹시 응급실에서 약을 주면 더 비싸나요? 아시나요? 약국과 병원의 승리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 주실 약사님이나 병원 관계자분의 출연을 기다립니다. 뿌잉뿌잉. 이직은 어때요? 많아요? 많은 편이에요? 그만두거나? 네, 이직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냥 갈 수 있는 회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안에서 제약업계 예, 안에서 업계 안에서 바꾸는 많이 경우가 많다. 돌아서 뭐 2년 국내 회사 같은 경우는 한 4년 차쯤 되면은 뭐 베테랑 소리를 듣죠. 그거는 하도 일찍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서 그럴까요?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처음에 안 맞아서. 한 1년도 안 돼서 6개월 만에, 이게 따까리 하려고 내가 대학교 나온 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분도 되게 많고, 이게 의외로 돈을 꼭 벌어야 되는 사람들은 잘 버티죠. 근데, 자기가 어쨌든 다른 회사의 조건이 더 좋든, 그냥 연봉을 까더라도 외국계 회사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든, 어쨌든 이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이 돌고요. 의외로 회사들은 구직난에 좀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게 연봉을 많이 주는데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뽑았는데 아닌 케이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자기가 이 지역에서 잘한다고 해서 저 지역에 다른 지역에 가서 더 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담당하던 약이 바뀌면은 또 소화기에 강한 사람들이 있고 또 의외로 또 보톡스 필러 파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기가 전문으로 하는 약 종류가 있는 거죠. 소화제 전문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예,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옮겨서 잘 안 되는 경우, 적응을 못 한다 그러죠. 옮겨서 망하면은 또
날라가서 또 딴 데 가고 그랬습니다. 그렇구나. 의외로 맨 처음 들어가 있던 회사에 돌다가 그 회사 다시 컴백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아까- 많고. 예.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나이가 너무 많은 분들이라고 해서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지만 체력 문제고. 예. 자기 체력만 되면 뭐 나이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고. 네. 의외로 지금도 보면은 저희 후배들보다 나이 많은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서 면접을 통과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또 정말 뭐 죽을 각오로 해보겠다. 예, 뭐 처자식이 있고 애가 둘입니다. 제가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잘 하시죠. 열심히 어쨌든 하니까.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안회장도 아시다시피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가정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더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후배 중에서도 뭐 맞아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하기에는 한 40살 넘어가면 이제 배터리들이 많이 방전되세요. 그래서 예, 하루 이렇게 접대하시면은 그 다음날 이제 계속 뻗어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시고. 그러면 자기 실적도 줄 거고 예. 점점 도태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매니저급으로 올라가셔야죠. 그런 아. 분들은 40살 가까이 되시는 분들 빨리 올라가셔야 됩니다. 진급하는. 네, 매니저급이 안 되시면은 언제까지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고. 이제까지는 그냥 쭉 필모그래피를 들어본 것 같고. 네. 이제 깨고 싶다는 편견, 네.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는 얘기를 쭉 해볼까요? 네. 접대부터 먼저. 접대 많죠? 접대 네. 문화. 접대는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예요, 접대? 술은 제가 일을 하고 싶은 만큼 회사에서 지원해 줍니다. 술자리. 술값을요? 술값을? 술자리. 예. 술값을 다. 술값은 법인카드로 다 긁어요? 법인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능한 한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장님 한 분당 10만 원. 되게 비싼 걸 먹을 줄 아셨죠. 네. 근데 저 10만 원, 원장님 10만 원. 그래서 둘이 먹으면 20만 원. 일식집 가면은 10만 원짜리 코스 시키면은 소주 값은 제가 내야 돼요. 네, 이런 상황이죠. 진짜. 아니 근데 회사에서는 한 분이랑 먹는지 두 분이랑 먹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모르죠. 모르죠. 네. 통상 뭐 그렇죠. 그냥 내일 그게 이제- 누구 세 분이서 먹는다.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두 명만 분들이 먹는 있죠. 거고. 근데 이제 증거 증빙을 내야 되는데 네. 사진 몇 명이랑 이렇게 사진? 디테일 찍어야 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사진을 내야 됩니다. 누가 찍어야 돼요? 아까 얘기하신 디테일 디테일. 하고 있는 사진. 이렇게 셀카로 찍어도 되죠. 이렇게. 원장님은 기분 안 나빠하세요? 술을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냥 다 찍어주세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는 규율상 가능한 예, 부분 아닐까요? 그리고 법적으로 횟수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일주일에 같은 병원을 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같은 병원을 두 번 접대하기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디테일을 했는데 그날 A 원장한테 네. 그 저녁에 이분 술 안 좋아해서 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그럼 회사에 술 먹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럼 친구랑 술 먹고 올려도 되는 거고.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가능하죠. 이론상으로 가능한데 거의 잘 안 그래요. 그래도 먹지 않는다는 거. 그거 아니라도 술 먹을 일 많습니다. 저희한테 사실대로 하면 얘기해봐요.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그러니까 그거 별도의 수입원이 될 수도 있겠네, 마음. 그래서 연애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네. 뭐 친구들이랑 제가 후배들이랑 대학 고만하게 후배들 앉아있고, 양복 예. 입고, 이렇게 딱 했습니다. 먹어라 어쩐지 제약에서 다니는 선배가 술을 자주 쏘더라고. 먹어라 그러면 제가 최대한 많이 쏴본 게 강남에 가면은 곱창 중에 제일 비싼 집이 있어요. 교대곱창 말고요? 교대곱창 거북곱창이? 삼성곱창 아니에요, 혹시? 거북곱창 그런 데 말고 청담동? 그 법원 앞에 있는 무지 비싼 집이 있습니다. 1인분에 27,000원 25,000원. 법원 앞에요? 법원 앞에 교대인데? 거기가 교대인데? 뭐 어쨌든 치고요. 이따 치고요. 네, 예. 있어요. 거기서 제가 대형 세미나를 한다고 구랄치고 네. 저희 대학교 후배들 불러서 100만원치 먹은 적도 있어요. 네. 그 정도죠. 그 정도. 몇 명 불렀어요? 8명. 8명. 저까지 9명. 얼마 안 나온 겁니다. 얼마 안 나온 거죠. 제가 아는 집이 있어요. 네. 청담동에. 네. 머머 곱창이에요. 에휴. 조만합니다. 네. 그거를 어떤 유명한 한 분이 장사를 아주 많이 도와줬어요. 네. 먹는 바람에. 네. 저번에 5명이 가가지고, 네. 4명인가 5명이 가서 먹었어요. 네. 술도, 복분자주? 네.
그거 몇 봉 먹었어요? 네. 60얼마가 나왔어. 4명이서. 네. 예. 깜짝 놀랐어. 그죠. 네. 와. 세상엔 다양한 일들이 많군요. 곱창 원가가 그렇게 많이 아, 나가지. 좀 충격적인데요. 네. 이 상신하는 얘기는요. 편에서도 나왔지만, 곱창 그 손질 곱창 힘들지, 부산물은 싸요. 네. 쌉니다. 혹시 저희 다음 주 토요일 날 20회 파티라는데 뭐 그 전에 뭐 타이틀 좀 디테일 하실 일은 없으신가요? 우리 대형 대형 리셉션으로다가 대형 세미나 지금 한 40명 정도 될것 참고하겠습니다. 참고. 그래서 네. 실제로 그렇게 이제 디테일을 하고 원장님들하고 저녁에 술자리 하는 네. 거 굉장히 다반사로 있는 거네요. 네. 같은데. 간단한 예, 식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당 10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정해진 지는 제약회사들끼리 규정으로 만드는 거죠. 내부 교율로 그냥 예. 이렇게 하자. 이거 이상은 우리가 리베이트로 보겠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생긴 지가 1년 반,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 이상 가면 이건 리베이트니까. 예. 서로 자중하자. 뭐 이렇게 자중하자입니다.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한 원장님이랑 200만 원짜리 술을 먹든 지하 세계가 하는 거죠. 예, 자로 가든 네. 뭐 그 엘리베이터를 타든 네. 회사에서 전혀 터치를 안 했습니다. 그냥 제 매출만 나오면은 그 예산 가지고 제가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매출에 따라서 쓸 수 네. 있는 한도 안에서는 뭘 그렇죠. 하든 상관없다. 그러니까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뭐 소주 한잔 사드리고 네, 1000만 원, 2000만 원 도와주시는 분들은 이제 지하에서 바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좀 타고 네. 예전까지는 그랬죠. 한 2, 3년 전까지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됐어요? 지금은 아예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예 사라졌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 회사는 더 안 하잖아요. 그럼. 없습니다. 네. 그렇게 돈이 나올 방법도 없고요. 국내 회사 중에 이제 리베이트가 아직 나온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금 모아서 이렇게 그냥 원장님이랑 담소를 나누면서 소주 나누는 수준이 아니라 골프도 치러 가고 뭐 이런 진짜 접대 같은 접대를 아직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업계 아직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간혹 그런 걸 바라고 약을 쓰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지금 그게. 그런 분들은 저는 그냥 그런 분들 아니더라도 딴 데 가서 영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근데 꼭 그 병원을 가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으로 계속 지속 유대 영업을 할 수밖에 없죠. 돈이 안 되면은 몸정으로 몸으로 떼어야 되니까요. 원장님이 낚시를 좋아하시면 계기가 되는 거야. 예. 원장님이 낚시를 좋아하시면 낚시를 하고요. 가서 라면도 끓이고 뭐 커피도 타드리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국내 회사들 중에 이제 그런 회사들 돈으로 영업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영업을 하는 거죠. 그런 지금도 있죠? 있습니다. 그런 데일수록 접대는 없죠. 그냥 돈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그냥 다 직접 그냥 찔러주고 꽂아주는 거죠. 통장에다 꽂아주니까 영업의 스킬도 없고 그런 직원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잘한다 해도 저희는 뽑진 않습니다. 그러겠네요. 예, 뭐 데려와봐야 뭘 알겠어요. 돈으로만 하는 거밖에. 왜 이 회사는 돈으로 안 주냐 이렇게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자기가 일을 하고 싶은 만큼은 회사에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그게 생각하시는 만큼 룸사롱을 간다거나 뭐 이렇게 아가씨도 부른다거나 양주를 깐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일식집에서 한잔할 정도. 예, 한잔할 정도요. 그냥 정말 형 동생으로 이렇게 마시는 수준이지 접대 수준은 요즘은 아니라고 저는. 많이 투명해졌네요. 맞습니다. 네. 대신 그 횟수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예. 매일 반복될 뿐. 매일 반복되고 그냥. 그럼 자기가 영업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이게 술 횟수가 많은 상대적으로 비례해서 늘을 수밖에 없는 거네.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난 주말에도 5일 동안 낮에도 한번 먹고요. 5일 동안 저녁을 5회 다 먹었죠. 그래서 간이 버티질 못합니다. 전 말만 들어도 취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직원들이 이제 3년차 넘어가면 지방간들은 기본적으로 다 있고요. 지방간이 없으면 일을 안 한다라고. 지방간입니다. 예. 저도 지방간이에요. 지방간이 없는 직원들은 고지혈증에 일을 안 한다라는 이런 오해를 받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너 아직도 지방간 아니야? 그럼 반대로 술 못하는 사람은 재학 영업하기 어렵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원은 많고 영업하는 스타일도 완전히 맞습니다. 자기 맞는 스타일이 다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편한 게 술 영업이고요. 대한민국은 술을 뺄 수가 없어. 술을 빼면은 뭐 어쨌든 술을 한 6개월만 먹어도 형 동생 얘기가 나오니까요.
골프도 많이 치겠어요. 예. 네. 골프 같은 경우도 골프 예전에는 많이 회사에서 많이 해줬었는데 2, 3년 전부터 회사에서 골프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친하면은 내 돈 내고 원장님과 스크린은 뭐 얼마 안 하니까 원장님이 내겠죠. 네. 예. 근데 실질적으로 나가게 되면 필드 나가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원장님 내고 제 건 제가 내고 이게 기본적인 거고 뭐 끝나고 이제 식사할 때는 이제 저희가 내고. 만두님은 골프 치세요? 연습은 한 1년 정도 했습니다만은 한 싱글 칩니까? 1년에서 싱글 치면 누가 싱글이 뭔지는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시는구나. 지난번에 여기서 바로 공부한 척 한 거예요. 골프 하는 것처럼? 골프 제약사 영업사원은 많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원장님들 주 관심사가 골프기 아니, 때문에. 싱글이 뭔지 물어보세요. 싱글이요? 뭐 물어보세요, 싱글이 뭔지. 싱글이 뭔가요? 싱글 골퍼는 뭔가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싱글 골퍼는 뭔가요? 혼자 치는 게 싱글이죠. 예. 저처럼 이제 아직 솔로인 골퍼들은 싱글 두 골퍼. 사람들 참 바보들의 대화도 아니고. 사과드립니다. 자, 예. 그럼 좀 넘어가서.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예. 영업사원요? 그런 얘기, 여자가 많다 이런 얘기. 여자가 많죠. 여자가 많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네. 여자분들이 내가 잘못 들은 거구나. 등살에 못 이겨서 그만두시는 경우도 많고요. 원장님들이 이렇게 장난으로 술을 많이 먹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면 이렇게 28살, 27살 이런 이제 똘망똘망한 친구들이 유명할 오면은 때죠. 아직도 간도 튼튼해 보이고 얼굴도 뽀얗고 이러면은 억지로 술을 많이 먹입니다. 의외로 병원 회식을 하더라도 간호사들한테 술 많이 주라. 이러면은 간호사들이 그냥 집중 공격을 해버리는 거죠. 제가 그냥 높아심에 드리는 네. 말씀인데, 여직원들이 여자 영업사원들 그렇게 술자리를 자주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성추문도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봤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자기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렇게 해서 제 거래처를 뺏어가는 여직원도 봤습니다. 경쟁사. 그런 식으로? 네. 일부러 유도해서? 네. 그거 어디든 있네. 그럴 수도 어쨌든 영업 스타일입니다. 예. 영업 사람 영업 스타일. 아니 근데 네. 그런 각 방면에 네. 그런 스타일의 여성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정말로. 네. 있어요. 아시잖아요. 모든 방면에 있을 거예요. 네. 아니 뭐 하나 뚫으면은 뭐 인센티브가 100만 원, 200만 원씩 나오면은 목숨 걸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근데 이제 이해는 잘 안 갑니다. 근데 어디까지를 이제 뭐 도덕적으로 괜찮다 볼 거냐 이런 문제지. 네. 가치관의 문제지. 이쁘게 하고 나가서 애교 적당히 섞어서 이 고객의 네. 뭐 잘 비위 맞춰주고 이런 것까지는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 만두님 얘기하는 거 그 이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괜찮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네. 이제 막 그렇게 해서 그러는 거는. 예, 제가 딱 한 케이스 봤고요. 네. 뭐, 때까지 보면서, 제 후배 여직원들이 들어올 때도 제가 꼭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원이 경쟁사에 있었다. 하지만 흔하지 않은 경우고. 흔하지 근데, 그러지 말아라.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면 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네네. 흔하지 않은 그러겠죠. 경우. 그 직원이 아직까지 이 업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고요. 그럼요. 어떤 일이든지. 네. 그리고 일단 비겁한 거고 네. 자기 스스로 떳떳지 못한 거예요.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여직원들은 그렇지 않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한두 명들 때문에 이 제약회사에 영업사원을 하고 있는 여직원들이 오해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러겠죠. 네, 이미지 자체가 네. 추락되는 거죠. 추락되는 거고. 우리만 해도 그런 오해 오해가 들으면 있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오해. 그런 시각으로 볼 텐데.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원장님들 같은 경우도 단 둘이 여직원이랑 술 먹는 케이스가 드뭅니다. 먼저 피하시는 그렇죠. 케이스가 원장님들도 이제 괜히 아니, 또 왜- 뒷말로 오해 할수 사기 있으니까. 싫으니까. 아니 그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다 있으시고 돈도 버실 만큼 번 분들이 굳이 아무리 귀엽다고 해도 제약회사 여직원이나 단둘이 이렇게 술을 마실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직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술을 이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 원장님들도 많고요. 영업사원들한테 약을 떠넘긴다. 뭐 이런 얘기는요. 아까 얘기하신 오리무시? 아니 이제 오시우리. 오시우리죠. 이제 강매. 예, 강매. 그거지 뭐. 강매 오시우리 나갔다가 이제 아까 지나고. 택배나 아니면 이제 자기가 끊었죠. 전표요? 예, 전표를 끊었다고 해요. 장기를 끊었다고 말씀드리죠. 장기.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장기 매출표를 끊어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받으신 약국이나 대학병원 도매상에서 수신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 약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거래상으로는 거래는 됐어요.
네. 2천만 원, 3천만 원씩 보냈으니까. 네. 근데 약은 저쪽에 저한테 있고 그쪽에서는 확인 안 해줬으니까 네. 붕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매출로 이미 나간 걸로 나간 돼 거죠. 있는데 네. 그쪽에서는 매출로 보내고 안 받았으니까. 와 우리 올 말에 달성 다 했다. 자, 그럼 그건 그거는- 어떻게 처리돼요? 아니 근데 그거는 담당이 자기 네. 매출을 맞추기 위해서 회사에서 요구한 2천 매출을 맞추려고 예를 들면 자기가 이제 오버한 거죠. 네, 저 약국이 받을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보내는 거죠. 미리 보내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보험회사랑 똑같네. 보험회사도 똑같습니다. 네. 일부러 그렇게 계약을 막 맺어놓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한 달에 몇 개씩 해야 된다 네. 그런 게 있는데 저희도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달을 달성하면은 다음 달엔 더 많이 줍니다. 뭐 이게 되게 그렇죠. 웃기는 게 아. 100% 달성하면은 다음 달엔 105%. 왜 너는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 그럼 그렇게 그러면 뜬 약은 어떻게 처리해요? 뜬 약은 야매로? 이제 아까 전처럼 아까지가 나오는 거죠. 자기가 예. 그 약은 집에 쌓아놓나요? 그런 아니, 얘기 나오죠. 자기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이 업을 많이 해보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이렇게 쌓아안고 네. 자기가 2천만 원 카드는 어쨌든 해결해서 그냥 안고 있는 거고. 앞으로 잘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네. 어쨌든 근데 능력 있으신 분들은 덴바이 그냥 음, 그런 지방의 자그마한 회사들 도매상 쪽으로 싸게 넘깁니다. 한 50에서 70% 사이로. 그럼 그거라도 건져서 그러면 1,000만 원 아까지 남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자기 손해를 좀 손에 안더라도 안 넣는 거죠. 그걸 이제 예. 근데 그게 이제 50우리를 매달 날리면은 계속 마이너스 나는 거죠. 핏도미네. 예. 그렇게 돼서 뭐 그런 분들 하시면- 많아요. 자살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아. 네,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분들 자살하시는- 많아요. 많지 않죠?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많지는 않은데 근데 이게 드물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안고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크든 작든 조금씩 예. 안고 가는 항상 경우가 이만큼은 있다. 쌓여 있는 거죠. 만두님은요? 외국 회사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국내 없습니다. 경우가 조금 더 예, 있다. 국내 회사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국내에 계셨었잖아요. 그때 저도 있었죠. 않으셨었어요, 그때? 예, 자취할 때만 해도 뭐 방에 한 5, 600씩은 쌓여 있었으니까. 야. 네, 또 다 해결할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직접 거래를 하는 약국에 그냥 좀 더 싸게 넘기고, 근데 회사에서는 또 샘플이라는 거 나옵니다. 샘플. 그것까지 껴서 이제 좀 예, 주고.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하면은 대부분 또 맞추고요. 아. 그러니까 이 잔머리가 좀 빨라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마이너스 얼마 남고, 여기서 마이너스가 얼마 났으니까 저 병원 가서 플러스를 쳐서 이번 달은 그냥 가자. 물론 이게 뭐 네.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실 좋은 방식은 아니죠. 잘못된 방식이긴 한데. 잘못된 방식입니다. 네, 예. 그렇긴 한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흔히 듣던 대로 막 대부분의 제약 영업 사원들이 엄청나게 약을 많이 안고 산다. 그렇진 사실상 않습니다. 그렇진 않네요. 그렇진 네. 않고요.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들이 많으신데 저희 방에 가보셔도 아시겠지만 약은 없습니다. 그냥 샘플로 몇 개 나온 것들. 제가 오늘 뭐 가져왔지만은 저 정도는 이렇게 원장님들께 보여드리고 아니면 약사님께 보여드리거나 한번 써보시라고 하는 그 수준이지. 그것 때문에 갖고 다니는 거지. 오해가 많은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요. 저도 보면은 여자친구가 제 방에 처음 왔을 때나 예. 아니면은 이제 아니, 결혼 안 여자친구가 하셨죠? 방에 오셨어요? 결혼 안 하셨죠? 예. 결혼 안 하셨어요? 여자친구가 집에 막 놀러 와요? 집에 와요? 아니 방을 이제 같이 해야 결혼을 왜 아니, 할까? 뭐 하시는데? 아니 근데 왜 하실까? 아니 이게 약 성능도 좀 보고 그런 거죠. 비아그라요? 비아그라? 아니요. 여자친구가 약 성능. 뭔 성능을 봐? 아니 갈수록 임상실험도 그런 한번 걸 받고 해보고 예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성급하게 말씀을 예. 돌리시는. 예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아까 전에. 네 그런 부분들에서 왔을 때 제 제품이 있으면 되게 놀랍니다. 그냥 그런 고정관념도 있어서 저 이거 뭐야? 막 약 그렇게. 쌓아놓는 사람 아닌가? 야, 너도 안 넣는 거냐? 예 이거 마이너스 아니냐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오해인가 이게 물론 없진 않지만 네 없진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흔히 듣고 알고 있는 것처럼 많진 않은 거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영업사원들이 다 그만둬야죠. 네. 그리고 자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뭐, 덴바이든, 뭐, 오시우리가 안 돼서 뭐, 어쨌든 하여튼,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후닥닥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네. 나름 있으면 잘 괜찮은 건데, 그렇죠. 없으면 빨리 접어야 되는 거죠, 이 일을.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쌓여갈수록 저 자꾸 안고 가는 게 맞으니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났을 때, 어쨌든 자기 선배나, 오케이. 아니면은, 뭐 팀장급한테 얘기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저는 그냥 마이너스 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달에. 오케이. 해야지. 왜냐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네. 우리 달성했어. 기분 좋게. 내 팀장이, 내 양주 한번 쏠게. 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좀 마이너스 치겠습니다. 이게 안 나오죠. 그치. 그러면 또 안고 가는 건데, 그렇지. 그 달 말에 또 앉는 거죠. 이러면 금방 억대가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이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왜 수렁에 그렇게 빠지는 안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의외로 그런 깡이 없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 나 때문에 우리 팀이 전체적인 피해를 입는다. 피해를 입지 않나, 달성을 못하지 않나. 그리고 또 자기 의외로, 급여를 예. 받으려고 하면 예. 매출도 달성해야 되는 거고. 매출도 급여를 받아서 뭐예요? 달성하진 계속 아까 않아도 그냥 월급은 나오는데 월급 이상만큼 까이니까 문제죠. 예, 그런 친구들 대부분은 되게 착합니다. 착하고 여리고 돈은 벌어야겠고 와서 이렇게 원장님이랑 쇼부 칠거나 약사님이랑 쇼부 칠 일을 자신도 없고 오케이. 아니면 이제 보다 보면 도매상들 많이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네. 잘 모르는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경력이 좀 되면은 그런 인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번에 좀 나와서 그런데 좀 덴바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은 50% 치면 그냥 60% 해달라고 해서 그쪽은 또 알아서 판매를 하니까요. 그런 경우 그런 능력이 안 되면은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최근에만 해도 이렇게 많이들 자살을 하게 됐죠. 한 6개월 이내 한 4명 정도. 최근에도요? 네. 그런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되게 안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직원보다는 그 직원의 매니저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케어를 잘 하지 못한. 회사의 문제고, 그러니까 줄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을 만큼 줘야 되는데, 예, 영업하시는 분들 아시다시피, 이번 달 달성하면은, 그 다음 달은 105%. 이런 무식한 매니저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구조적인 문제네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말도 잘 안 통하고, 계속, 이렇게, 실적만 늘어나고, 실적이란 목표만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이 되게 힘들죠. 거기도 영업사원도 마찬가지로 제약도 네. 자기와 맞는, 자기를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참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의외는 아니고요. 이거 되게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 좀 배우신 분들은 좀 덜 합니다. 매니저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예전에 제약 영업하셨던 분들, 지금 20년 차쯤 되시는 분들 중에는, 고졸도 있으시지만은, 전졸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도 다 겪었다. 겪었으니까, 그래서 똑같이 해라. 세상이 변한 건. 학력을 떠나서, 예. 학력을 하면 자칫하면 또 이게. 예. 수 있으니까. 네. 학력을 떠나서, 그 악습을, 패턴을 그냥 당연한 걸로 여기는 사람들이 나쁘다는 얘기죠. 그대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세상이 변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근데, 드라마 캐릭터네요, 딱. 딱 받아들이시는 분들, 요즘 같으면 제약 업계들이 힘드니까, 네. 그 목표를 줄여주시는 사장님들도 계십니다. 이거 영업부 힘드니까 목표를 좀 까서 가자. 오히려 할당량을 낮춰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그렇게 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죠. 다른 오해와 편견 이런 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예, 자,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힘든 점이나 좋은 점. 예, 힘든 점이 좋은 점보다는 좀 많죠. 어쨌든 힘든 직업이고요. 의외로 대부분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술자리가 많아가지고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도 이번 주 내내 술도 먹었지만은 간에나 몸에 상당히 이상 신호가 빨리 오는 편이고요. 그렇죠. 네. 술병은 달고 사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깨는 이런 음료들 이런 걸 먹어도 해결이 안 되고요. 그럼요. 그런 거 해결 안 돼요. 해결되겠어요. 네. 건강 검진을 받아갖고 신체 나이가 제 나이보다 좀 더 한 3살 정도 많게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몸을 보호해 보려고 여러 가지를 많이 관장약도 먹어보고 밀크시즈 좋다고 해서 많이 먹어봤는데 효과가 다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술 말고도 이렇게 제가 모신다고 했나요? 제가 가는 클라이언트들이 일단 의사나 약사들처럼 저보다는 많이 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제 소비 성향도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술을 먹어도 그분들이랑 술을 먹어도 좋은 횟집 아니면 호텔 이런 데서 먹다 보니까 평소에 제가 여자친구랑 가거나 아니면 친구랑 가더라도 그 정도 급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니면 그 정도보다 낮게 가면은 맛이 없어요. 이미 좋은 음식의 맛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단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비 성향이 늘어나다 보면은 이렇게 남자 직원들은 돈을 모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점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혼할 때 보면 이제 거의 빈털터리는 직원들도 되게 많고요. 거기다 주식까지 하면은 거짓골을 묵는한다. 금상첨화죠, 금상첨화. 주식까지도.
정점을 찍네. 예.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이 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냥 회사가 바라는 게 목표다 보니까 자기가 그 편한 방법대로 영업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회사는 디테일한 설명도 하고 원장님이랑 이런 저런 것도 하고 뭐 원장님이 개인적인 이런 편의도 좀 봐드리고 이런 걸 원하지만은 결론적으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 영업을 하게 돼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원장님이랑 잡담을 좋아하는 사람은 잡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 패턴도 되게 단순하고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업무는 아닌 거지.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창조적인 업무는 아니고요. 뭐 이게 원장님들도 20년, 30년씩 이렇게 처방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많은 영업사원들이 왔다 갔겠죠. 전혀 창조적인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 좋은 단점은 영업사원들은 이렇게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걸 최대한 빨리 얻어내고자 그 사람을 빨리 판단하게 돼 있는데 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회장님을 처음 뵀으면은 이분은 옷 입으신 거나 아니면 헤어스타일 그리고 뭐 액세서리 등을 봤을 때 이런 성향이고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훈련이 돼 있는데 이게 뭐 훈련이라기보다는 자기가 한 3년 정도 하면은 몸에 배게 돼 있습니다. 가르쳐 준 데도 있지만은 뭐 자기가 몸에 배 있는데 이게 제 친구나 아니면 새로운 뭐 여자분을 만나거나 뭐 처음 뵙는 분을 만나더라도 저도 똑같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일 외적으로 만나는 사람한테도 예. 그걸 자기가 습관적으로. 예, 어떻게 보면 직업병인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가질 수 있는 인간관계를 좁히는데 스스로 차단하는 거죠. 스스로 차단하게 된다. 네. 이분은 한 번밖에 안 뵀는데 이 사람은 나랑 안 맞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상당히 빨리 하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큰 문제고요. 자, 그러면 네. 그 만두님이 보시기에 안 회장님 딱 보고 어떻게 네. 판단이 되셨나요? 솔직하게. 일적으로요. 일적으로 의외로 꼼꼼하신 편인 것 같아요. 의외로 꼼꼼하신 편. 대신에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냥 성향은 되게 까다로우신 분은 아닌데 일은 되게 꼼꼼하게 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꼼꼼하지 스타일. 않고 까다로운 사람. 까다로우신 분. 근데 이렇게 좀 조금 친해지시면은 대부분 용납해 주시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원장님이라면은 일단 술을 많이 나눈 다음에 친분을. 형님 예. 그러고 이제 하나 대밀면은 그거는 네.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처음부터 이제 대밀어서 해주세요 그러면은 엄청 그런 까다로워요. 거는 이제 더 까다롭게 나가시는 분인 거죠. 나를 뭘로 보고 그렇죠. 이런 스타일이시다 보니까 그쵸. 이게 맞으시면은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데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맞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니까 이런 분들은 안 돼. 술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나 딴 데 가야겠어. 그러면 이제 안 회장님을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거죠. 딴 데 가서 영업을 안 좋은 거죠. 안 되는 거고 안 회장님을 더 이상 볼 일이 없게 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이게 클라이언트들 뵐 때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사람들 만날 때도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쵸. 제가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 비슷합니다. 술 좋아하고 뭐 이렇게 아웃도어 액티비티 좋아하고 낚시 등산 이런 거 좋아하고 막 이런 분들만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술 많이 먹게 되고 막 수밖에 없고요. 차분한 사람들 주변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욱하는 분들 되게 많고 욱해서 집 지르고 뭐 이러시는 분들 많죠. 집 지르고? 절 좀 소개시켜주세요. 집에서 집 지르고. 집을 지른다고? 난 집 지르고 보세요. 계약을 일단 하고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 영업 하시는 분들의 단점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여기서 제약 영업 제2부를 마칩니다. 3부에서도 살아있는 얘기들이 이어집니다. 뿌잉뿌잉. 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그리고 이제 제약 영업 하시는 분들의 단점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제약업을 더 이상 이렇게 발전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뭐한데 팀장급으로 올라가지 않는 매니저급으로 올라가지 않으면은 이 40살이 넘어서도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도태될 수밖에 없죠. 내 후배가 팀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밑에서 영업사원을 할 수는 없죠. 외국은 가능하지만 국내 어떤 조직 문화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문화죠. 외국 회사도 어쨌든 한국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팀장의 편의를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내보내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도 물론 40 몇 기가 됐다. 그러면 그 윗기수들은 다 못 보잖아요. 다 변호사 개업하는 거랑 똑같죠. 그렇구나.
예, 그렇다 보니까. 나도 버틸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봐도 버틸 것 같아요. 네. 버티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안회장님이 딱 버팁니다. 예, 팀장급들에서 이제, 오시우리를 날릴 수밖에 없게 더 주시는 거죠. 선배님은 베테랑이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 부담을 줘야 되니까. 1억씩, 2억씩 더 주는 거죠, 목표를. 그러면 힘들죠. 힘들게 되면은 이제. 그래도 버틸 사람이 안회장님이에요. 어떻게든 1억을 막아낼 거예요. 알아. 월급에 집착이 많으신가 봅니다. 아니, 깡다구가 있어요, 깡다구가.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이제 나가서 40살 넘어서 나가시면은 하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장사를 해야 된다. 장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비슷한 영업 형태로 나가든가. 자동차 영업이라든가 보험, 주로 보험 많이들 가십니다. 기술 영업이 아닌 이제 보험 영업들 많이들 가셔서 후배들 이제 민폐들 좀 끼쳐주시고. 근데 그건 민폐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아니면 상조라고 생각하세요. 한두 개 정도는 제가 들어드리는데 이게 이제 뭐 종류별로 종류별로 아니 뭐 CS 강사 이런 거 해도 좋지 않을까요? CS 강사 하시는 분들은 넘쳐나죠. 네. 이거 그러니까 나오셔서 하시는 분들.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고 또. 근데 이제 영업사원 하시다가 그런 능력이 안 돼서 나가신 분들을 누가 CS 강사를 하시겠어요? 팀장도 못 해보고. 뭐 마케팅으로 가서 일을 해보지도 못한 분들은 그냥 이제 나가서 장사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40살 넘어서 비전이 없다 보니까 그게 좀 이제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께서 뭐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또 한계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만두님은요? 만두님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네. 비전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세요? 비전 자신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이 직업에서 비전은 그냥 제가 돈 버는 게 비전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본인이 40살 이후에도 잘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냐 이거죠. 예,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냥 왜냐면은 뭐 일을 하면서도 못한다라는 뭐 대부분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못한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고 어쨌든 회사 내에서 5위 안에는 다 들고 있습니다. 어떤 품목이든. 몇 명이죠? 5명인가요? 네. 일단 요거 대기업은 아니고요. 그냥 한 영업사원 한 200명 정도 되는. 그 중에 5등 안에 든다. 오, 상당한 엘리트네요. 엘리트인데. 네. 밥 한번 쏘세요. 아니, 밥량은 저는 문제가 아니, 아까 술 쏘라고 한 다음에 자기 피곤하니까 돈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술 쏘세요. 돈 주세요. 제가 긁어다 놓겠습니다. 저희는 됐고 술 깨는 약 이런 거 좀 협찬해주세요. 술 깨는 약 술 깨는 약이 있으면 어디 있어요? 술 깨는 약은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냥 주무시는 게 그럼 간에 좋은 약 이런 거. 간에 좋은 약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걱정을 할 거예요. 간은 답이 없고요. 그냥 한 선생님, 한 의사분한테 그냥 주치 개념으로 계속 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약은 좀 지속적인 관리? 예, 약은 있습니다. 그냥 약은 있는데 그걸 드신다고 해서 확 좋아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 계속 나빠지겠어요. 좋은 얘기 좀 해보죠. 좋은 점. 좋은 점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가진 스펙이나 학력에 비해서 연봉이 많습니다. 연봉이 높다. 연봉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 대학 동기들에 비해서 저도 한 1,500에서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적어도 1,000 정도는 더 받고요. 거기다가 뭐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논외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이리저리 뭐 뽀찌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것들도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그 약사랑 일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좋으신 분들 많습니다. 의외긴 하지만 제가 늘 의외라고 말씀드리지만 이 업계에 대해서 오해들이 많으셔서 그런데 의외의 탄탄한 인맥이 구축된다 이건가요? 뭐 이 일을 하다가 나가서 제약회사를 차리신 분도 많습니다. 도매상을 차리셔서 돈을 버시는 분도 많고 어쨌든 그게 인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분들이랑 친해 놓으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휴가 갈 때 회사에서 나오는 휴가비보다 더 많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원장님들 같은 경우. 뭐 이런 왜요? 원장님 왜 줄까요? 수고했다. 휴가 잘 갔다 와라. 뭐 약국에서도 인맥인 거죠, 뭐. 그래, 인맥인 거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인맥이 저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뭐 또 여유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표만 다 하면은 보름 안에 제 목표를 다 하면은 보름 동안 쉬어도 됩니다. 누가 아무도 사치 안 하죠. 내 목표를 다 했는데. 제 목표를 다 했는데 누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냥 다음 달을 위해서 또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직원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냥 한 25일 정도에 마감하는 친구들은 꽤 있고요. 네, 마감날까지 마감을 못하는 친구도 많은데 어쨌든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25일에만 해도 나머지 31일까지는 뭐 쉽게 쉬니까
뭐 그 자기 수공도 하고. 매출을 달성하느냐 못하냐 이 얘기죠. 맞습니다. 그렇죠. 할당량. 그리고 직접 장기를 끊지 않는 직원도 있죠. 외국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일단은 낮에 제가 나가서 일을 하는데 터치를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다니면서 왜 여기 가냐 여기 가라 이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공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동사무소 갈 일이 있다던가 뭐 이런 거는 되게 뭐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잡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PC방, 주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투잡을 하시는 분도 많고, 낮에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 3시에 끝나고 영업 나가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투잡 하시는 분들 치고 실적이 좋으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실적 좋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여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생각들, 여유는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거를 이제 악용하시는 분들, 예. 여유가 있으면 자기 개발에 좀 더 하는 게 낫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데요. 예,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술자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쉽진 않고요. 제가 뭐 뜬금없긴 한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약이, 네. 저희가 사는 약을 보면 생각보다 되게 싸요. 물론,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게 있겠지만. 아, 병원에서 처방받으실 때 싸다는 네네. 말씀이신가요? 쌉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근데 도대체 그러면 원가는 얼마일까? 아, 원가요? 도대체 우리가 사는 이게 가격에. 사시는 가격은 제가 말씀드리면 100원짜리 약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30원을 내시는 거죠. 척적 박사님께서. 네. 나머지 70원은 국가에서 내죠. 모든 약이 대부분 3대 예. 7인가요? 보험이 적용되는 약은. 그렇습니다. 보험이 적용되는 약은 환자가 30%는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는 보험, 건강보험에서 내주는 네. 거죠. 근데 원가는 약마다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략 평균적으로 100원짜리다 그러면 원가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비싼 약은. 일반 의약품을 비싼 기준으로. 약은, 원가라는 개념이 이제 약국에 들어가는 가격인가요? 아니면은 생산 단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산 단가. 생산 단가는 5%도 안 하는 약도 있고요. 생산 단가는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들어가는 거 30% 정도 되는 약인데 납품가. 납품가는 한 75%에서 80% 사이에 도매상에 들어가고 그게 이제 약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도매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진율이 높진 70원? 않네. 그러니까 약국에서 마진율이 높진 않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약국은 다만 국가에서 보조해줄 뿐.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조해주니까 막 나가는 거죠. 막 나가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싸게 내주는 거고 많이 안 남는데 일단은 약국이 하나 있으면 그 한 건물에 병원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한 하루에 200건에서 400건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양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리고 왔을 때 또 약사님들 또 이제 몇 개씩 강매하시지 않습니까? 좋은 거 있다고. 아니 그러면 네. 영업사원들이 아프면 네. 약 사드세요. 아시는 약국 가서. 아니, 저희 약이 있으면은 뭐 저희 거 먹는데 공짜예요. 자사 제품은. 자사 제품은 샘플 있으면 샘플 먹어야죠. 처방전 없이 그냥. 처방전 제가 다 아니까요. 물론 약사법 위반입니다. 아니 그 당연한데. 네. 그럼 이렇게 따지면 얼추 그냥 약간 돌팔이 약사급은 되겠네요. 다 약 효능 아니까. 알죠. 그냥 이 병원에 나오는 처방전에 있는 그 약 이름만 봐도 이게 무슨 성분인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거 좋네. 왜냐면 저희가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위험할 수도 그쵸. 있죠. 그냥 자칫하면 큰일인데. 자칫할 수도 있는데 위험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뭐 아신다고 해서 이렇게 드시면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아그라 같은 것도 비아그라고 안 되죠. 좋은 효과가 있지만은 꼭 원장님과 상의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아그라는 네. 항상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예. 비아그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비아그라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이게 즐기려고 먹는 약이 아닙니다. 이렇게 봉사하기 위해 먹는 약이기 때문에 꼭 사랑하는 분과 자기야. 말씀을 그렇죠. 나누고 이게 봉사예요. 내조차고 먹는 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거 먹는 약이 아니에요. 아니죠. 네. 어쨌든 그 자기가 이기심의 발로에서 시작하는 거죠. 요거 좀 논쟁의 소지가 있네. 한번 해봅시다. 내가 내조차고 먹느냐, 상대방 조차고 먹느냐. 에이. 제 몸이 좋지는 않습니다. 제 마음이 뿌듯할 수는 있죠. 아니면 상대방을 만족시켜주고 칭찬받기 위해서 먹느냐. 내가 볼 때는 일단 내가 먼저 좋기 때문에 그걸 시작하고 하는 근데 거겠죠. 이게 그 약이 마초 성향이 남성분들도 많이 먹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남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먹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잘 나가는 겁니다. 약사님들이나 네. 병원 의사님들 같은 경우에 예. 비아그라 많이 먹죠.
비아그라, 저도 뭐 구하는 데들이 대부분 뭐 약사님들이나 그 원장님들 통해서 하나 좀 구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 쉽게 구하니까. 쉽게 구하죠. 이제 전화해서 뭐 있으면 아니, 좀 갖다 이거 줘라. 그러면 지금 그냥 든 생각인데, 네. 그 처방을 해줄 권리가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건 그런 사람들이- 의사만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의사가 예. 음성적으로 네. 처방전을 남발해서 판매를 하는 케이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이런 그 있었거나. 비아그라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사후피임약, 네. 네. 지금 그것 때문에 갑론을 받는 예,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머리털 나는 약들 이런 네, 것들 발모제. 종류를 해피드럭이라 그러거든요. 이 제품들은 철저하게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샘플이 아니고 몇 개가 병원으로 어느 도매상에 뭐 이렇게 약국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게 철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쉽게 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모제도 전립선염인가 뭐 연구를 하던 차에 맞습니다. 예. 네. 어휴, 그냥. 하던 차에 그게 또 이제 효능이 네. 있다더라. 털이 나가지고 그게 쓰이게 된 약이죠. 네, 전립선 치료제로 이렇게 처방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머리털이 네. 나다 보니까 털이 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많이 이제 약간 해서 개발해서 되게 된 거죠. 그런 약들이 은근 많습니다. 아, 그래요? 좀 많은 건 예. 알죠. 그러면 탈모가 있으신가요? 그 머리 많이 민둥민둥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병원 가서 상담 좀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 대머리 없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은 네. 이제 머리털이 빨리 빠지는. 그게 제가 물어봤는데 그 제가 아는 분도 그걸 네. 꾸준히 네. 그게 그 가족적인 그 영향 때문에 드세요. 예. 근데 진행이 되기 전부터 그걸 꾸준히 먹으면 효과가 있대요.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로. 아. 빠지고 나서 근데 드시면 이게 시작을 하면 효과가 없어요. 빠지기 시작하면. 그래봤자 솜털 몇 개 올라오는 거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걸 꾸준히 복용을 하면 그 유지가 된대요. 네, 의외로 이렇게 좀 빠지셨더라도 드시면은 이렇게 찰랑찰랑한 머릿결을 좋긴 좋대요. 그게 진짜로. 예, 찰랑찰랑한 머릿결을 그럼 예, 의사 가지고 처방 받는 거예요? 그거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런 약을 해피드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품들을 그냥 누구나 살 수 있게 하면 누구나 다 먹겠죠. 이게 몸에 나쁜 거 이런 부작용들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일반 의약품을 제외하면 네. 다 처방전 있어요. 다 처방전 받으셔야 돼요. 전문 의약품들은 다 처방 받으셔야 감기약, 돼요. 두통약 뭐 이런 거 빼고는 무좀약. 그렇죠. 이런 약들 같은 경우는 약국에 전문 약품은 약국에 좀 비싸게 들어가고 이제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좀 약사님들이 싼 약을 많이 찾습니다. 근데 가게에서. 생각보다 납품가는 비싸다 그죠? 그렇게 싸지 않네요? 그러니까 저도 마진이 높을 줄 70% 80% 근데 전문 약품으로 약국에서 마진은 안 남습니다. 대신에 약국은 이제 그 조제료라고 해서 2,500원 정도 되는 조제약. 걸로 조제료가 이제 국가에서 또 붙는 거죠. 납품 단가가 비싼 걸 보니까 이제 만드는 제약회사, 판매하는 제약회사가 많이 먹습니다. 먹는 거네.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가- 제약회사들이 많이 남고요. 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뭐 20% 30%씩 리베이트도 현금으로 드리고 거기에 접대도 하고 이런 세상이었죠. 근데 많이 남으니까. 이제 그거를 없애고자 이제 나라에서 약가를 전체적으로 올해 전체적으로 한 20%씩 다 다운시켰습니다. 약값을요? 예, 그냥 강제적으로요. 그렇다 보니 그래도 다 먹고 살잖아요. 그만큼 약가가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좀 상관이 없는 질문이긴 한데 네. 그냥 답변만 해주세요. 이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네. 누가 더 손해를 본 겁니까? 의약분업은 만두님 시각으로 볼 때. 의약분업이 1999년 그 의약분업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최근에 99년. 99년도요? 손해 보신 분들은 의사죠? 의사들이 손해를 봤죠. 왜냐면은 그전에는 병원에서 약을 타고 뭐 저희도 뭐 병원에서 진료 보고 약을 탔으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진료비도 보고 약도 판매해서 약가도 남겼으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약국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수익이 사라진 거죠. 여기까지. 근데 자칫하면 또 100만원 맞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더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그렇죠. 의사들이 직접 약을 가지고 판매를 했을 때 좋은 약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싼 약으로 비싸게 팔아먹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네. 의사들이 그때만 해도. 그렇다 보니까 의사들부터 싼 약, 그리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약, 나한테 이윤이 많은 남는 약을 썼습니다. 근데 의약분업 되면서 굳이 내가 남는 게 없는데 싼 약,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약을 내 환자들한테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한 2002년까지 갔습니다. 그냥 그런 분들이고. 근데 그렇다 보면 제약회사들이 또 이제 그때부터 2001년, 2002년도부터 리베이트들이 그때부터 좀 많이
나왔죠. H모 회사. 그래서 뭐 30%씩 지르고 다니고 100만 원을 처방하시면 30만 원 현금으로 드리는 이런 시스템이었으니까. 우리 약을 100만 원씩 처방해. 네. 그러니까 그때 그 물을 많이 흐린 거죠. 그 회사가.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가 치고 나가면은 다른 경쟁자들은 이제 매출이 주니까 똑같이 가는 거죠. 뭐 40%, 50%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제약회사들은 수익도 안 남고 그렇게 돼서 최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약가인화 되면서 이렇게 접대라든가 이런 게 다 사라진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빨리 가져야지. 네. 뭐 거의 마무리가 와버렸네. 네. 이 직업을 준비하는 네. 분들에게 선배로서 글쎄요, 이제 뭐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이 제약 영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마음 먹고 오신 분들은 저도 아니었지만은 지금도 없습니다. 드물죠. 드물고 나는 막 숙명으로 알고 이런 사람 그런 분들 없습니다. 예. 네, 없겠죠. 근데 뭐 이 방송을 들었든 아니면 다른 정보를 들으셨든 해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면은 제약 MR 자격증이라고 있습니다. MR 자격증. MR? 예, MR 저희 영업사원을 짧게 MR이라고 그러는데 뭐의 약자죠? 메디컬 레프리젠티브. 의학적 대표자. 예, 그래서 뭐 좋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자격증이 있습니다. 뭐 그래 국가 자격증은 아니지만 그 제약협회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면접을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누구나 다 큰 목소리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뭐 자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차별점을 두지 않으면은 요즘 같은 이렇게 고스펙의 분들까지 뛰어드는 이 마당에 취업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MR 자격증만 하나 있더라도 보는 눈이 다르죠. 이 사람은 그래도 뭔가를 준비했구나. 이 업에 대해서 그나마 좀 알겠구나. 깔려면 MR이라도 따는 게 좋다. 네, 이거네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적성이 안 맞다고 나가진 않겠지. 그리고 뭐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뭐 잘 적응하겠지. 이렇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한 발 앞서 나가시는 거죠. 좋은 팁이네요. 네, 따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스포츠 이런 걸 좋아하시면은 좀 유리하시고요. 왜냐면 그러겠네. 교류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매개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뭔가 거리가 있어서 대부분의 제약회사에 보면은 스포츠학과 이런 그런 분들 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워낙 그쪽에서 오신 분들은 호탕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런 윗분들에 대한 이런 그 아래 위 상하 서열 관계가 명확하시죠. 그러다 보니 깍듯하게 잘 하시는 편입니다. 네, 그런 게 좀 몸에 좀 배어 있어야 되고 소심한 분들은 좀 어렵죠. 소심하신 분들 처음 뵀다고 해서 이렇게 우물쭈물 인사도 잘 못 나누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오셔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영어를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와서 사부작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잘 돌면서 부드럽게 소프트 터치로 영업도 잘 하시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면접을 통과해야 되는데 면접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준비하시면은 조금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 중요한 걸 빠뜨리셨네요. 네. 뭘 빠뜨렸을까요? 몸이 건강해야죠.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저같이 심신이 미약한 사람들은 오래 버티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달고 사는데 건강관리 철저하게 해야겠네요. 예, 그리고 지방간이나 아니면은 뭐 간암 이런 이제 집안 내력이 없으신 분들 추천합니다. 집안 내력이 있으시면은 좀 힘들고요. 가슴 아픈 얘기. 네. 그럼 또 뭐 지금 이 청취자분들에게 뭐 주실 팁 같은 거 있어요? 뭐 약 살 때나 뭐 이런 거? 약 살 때나 그런 거 있습니다. 병원 가서 이렇게 싸게 해주세요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있어요? 예, 있어요. 있습니다. 그건 진상이고. 아니 뭐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싸게 해주세요. 치과나 얘기하지. 치과가 그렇지만은 과도하게 이렇게 치과도 그렇지만은 뭐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이렇게 수술하실 때 과도하게 이렇게 비용을 커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꼭 뭔가 하나 빠집니다. 그러겠죠. 예. 근데 약값 가지고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약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시술 도구까지 제약회사에서 다 관리하니까. 이런 거. 저희가 관리하는 게 의약품만 있는 게 아니라 모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수술 도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피부과 같은 경우는 에스테틱 같이 하니까 네. 미용약
그런 것도 되게 비싸잖아요. 비싸고 뭐 후리는 거지. 보톡스 이런 것들도 있죠. 보톡스 필러 아니면 뭐 주사제 이런 것들이 예를 있는데 들면 성형에서 많구나. 보톡스 그러겠죠. 같으면 예. 10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 거 이제 싸게 해주세요. 그러면 싼 거 들어가는 건 뭐. 그러면 이제 얼른 못 가죠. 또 뭐 다른 팁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여자 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직업 여자분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하실 때 꼭 알고 오셔야 되는 게, 여자라고 해서, 이렇게, 회사에서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알고 오셔야 됩니다. 어느 직장이나 다 그렇지만은, 이 제약 영업은 남자들에게 맞춰져 있는 직장이거든요. 솔직히, 남자들이 세상이 없고, 여자분들이 이 세계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뭐 예전에도 있으셨겠지만은, 대부분이 남성이고, 근데, 일단은, 연봉이 높고, 좀, 이렇게, 그런 장점들 때문에 좀 자유롭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빠른 시간에 돈을 빨리 올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그걸만 보고 오시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면은, 그냥 다 곱게 잘하신 따님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원장님들, 이렇게 원하시는 수발을 든다거나, 수발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심부름을 한다거나,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돼요? 이런 게 얘기하는 후배들도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원장님, 뭐, 저희 정말 친한 영업사원들한테는 세차 좀 해줘. 이런 분들 있어요. 강제적으로 내 세차해 와? 이게 아니라, 그냥 세차 좀 부탁해도 되나? 나 좀 바빠서. 네, 만두야, 세차 좀 부탁할게.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뭐, 이렇게, 친분이 있으신 분들이 해달라면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되게, 제가 왜요? 이런 분들, 여성분들 꽤 있으세요. 인생이 덜 힘든 거지. 네, 덜 힘든 분들인데, 그리고, 하는 거지. 네, 그리고, 뭐, 목표를 과도하게 줬다? 이거 억울합니다. 억울하다고 가는 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영업 1년 했다고 내근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여자 직원들 있으신데, 마음 먹고 오실 거 아니면 오시지 마라. 왜냐면, 더 능력 있는 친구들의 자리를 뺏는 거고요. 물론 여자 영업사원들이 더 못하거나 그러는 건 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환경적으로 거치니까 감안하고 와라 이거죠. 예, 그런 걸 감안하고 오셔야지, 근데 내가 가서 바꿔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벗어야지. 예, 그런 분들은 마음 먹고 오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저희가 이렇게 보통 시민들께 직접 영업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저희가 뭐 도매상 얘기도 말씀드리고 막 희울이 이런 단어도 많이 썼지만 어쨌든 이게 되게 폐쇄적인 직장입니다. 폐쇄적인 직업군이고, 일반인들하고는 예. 근데 의외로 뭐 400개 제약회사에서 활약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두 분들 보시고 이 업종은 다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점점 더 나아져 가고 있는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거 잘렸어요. 네. 예비 장인 장모님께 예. 한마디 하세요. 지금 결혼을 약간 좀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반대는 아니고 허락은 나셨는데 약간 탐탁지 않은? 탐탁지 않아 하시죠? 네, 장인 어르신 장모님 그리고 여기 예비 신부님 저희 같이 살아보면 아실 거예요. 저희 그런 영업 그런 뭐 접대라든가 이런 뭐 화류계 이런 영업 이런 거랑 전혀 다르고요. 건전하게 술은 좀 많이 먹습니다. 하지만 건강 이렇게 조절하고자 노력 많이 하고 있고 최대한 건전하게 열심히 영업하는 그런 사위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 사위가 될 분들도 많고 그런 며느리가 되실 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직군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혼식이 언제세요?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이제 가을이나 올가을 내년 봄쯤에 할까. 빨리 하세요. 예, 집은 구해놨는데 일단 무조건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아직 몰라요. 그런가요? 그때까지 가봐야 돼. 들어가기 전까지. 네. 근데 하시려고 마음먹었으면 빨리 하시는 게 그러니까요. 좋다고 봐요. 빨리 하시지. 예, 알겠습니다. 내년 미루시는 건 별로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지금 빨리 하시는 결혼해보신 것처럼. 방송 제주시 사람 다 했습니다. 네. 와서 녹음해 보시니까 어때요? 네. 제가 이렇게 음질만 들어서는 되게 이렇게 시설이 낙후돼 있을 줄 우리 알았는데. 음질이 그렇게 안 좋나? 낙후돼 있잖아요. 난 좋던데? 이 정도면 제가 상당히 제 의외로 상당히 좋으신 아니 것 방송하는 분이 와서 보시더니 야, 네. 이렇게 해서 녹음을 하냐? 참 대단하네. 네. 네. 그런 말씀하시던데. 네, 뭐 이 정도면 뭐
뭐 회사 방송실 이렇게 그 정도는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최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네. 내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되게 편안한 자리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 회의실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다른 직군에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한 번쯤 와보셔서 자기 직업에 대해서 자랑도 좀 해보시고, 아니면은 이제 자기 직업에 대해서 정보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본 그 댓글이 참 기억에 남아요. 뭐 어떤 댓글요? 저희 잡수다 리뷰가 아니라 네. 지금 저희 잡수다를 네이버에 쳐보면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네. 많이 생겼죠. 네. 근데 그 중에 어떤 그냥 뭐 사이트에 자기가 글을 올린 거예요. 네. 뭐 팟캐스트 방송 들어봤냐, 잡수다라는 거 있더라, 재밌더라 이러는데 이거 완전 방송이 아니라 그 아저씨들 둘이 나와서 동네 술집에서 얘기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 예. 근데 딱 우리 취지가 그건 거 같아서 정확하게 아, 딱 딱 읽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렇게 들리는구나. 네. 그래서 뭐 새로 사귄 친구라고 생각하고 저도 사회 친구 하나 생긴 게 예. 있죠. 네네. 저희 보니까. 그래서 그게 좀 제가 처음에 설명하기 좀 어려운 직업분이긴 한데 전문 용어도 많고, 전문 용어라기보다는 이게 전문 용어 야매 용어들이 좀 많고 그런데 일본어가 많더만. 네, 이런 것들 제가 이해하실 수 있나 생각을 했는데 최대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네. 했는데 이게 그 안 회장님 컨셉이 너무 무식하게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진짜 그렇게 무식해요. 네. 좀 무식해요. 와닿네요.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파티 때 오시죠? 예, 못 제가 오실 것 같아요. 그날도 이제 접대가 있어서요. 이야, 무한 아쉽네. 접대. 네. 접대가 일찍 끝나면 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장소는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잡수다 23번째 이야기 제약회사 영업회는 저 마치도록 할까 했는데 예. 말씀하세요. 네. 마치시죠? 뭐요? 할 말이 있었는데. 네. 하세요. 네. 제가 좋은 글귀를 하나 봐서. 하세요. 네. 그 미국에서 어떤 대학 교수가 네. 그 어떤 용기 안에 골프공을 가득 채웠대요. 네. 그래서 골프공을 채워서 학생들한테 물어봤대요. 이게 다 찬 거냐 안 찬 거냐. 찬 거 같아요, 안 찬 거 같아요? 가득 채웠어요, 여기까지. 골프공으로. 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저는 채운 거냐? 즉흥적으로 그냥 대답했으면 네. 덜 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근데 대부분 그렇죠? 학생들이 찼다. 네. 이랬대요. 네. 그래요. 의원에 반대할 네. 것 같은데. 그랬더니 거기다가 또, 찼다고 생각하느냐. 음. 조약도를 또 싹 pos대요. 네. 근데 조약돌이 또 그 틈새를 다 메웠잖아요. 네. 자, 그럼 이건 찼냐, 안 찼냐? 그러니까 더 메꿔졌으니까 또 이건 찼다. 그래서, 찼냐? 그러면서 또 모래를 한 줌 딱 그냥 모래를 쫙 pos대요. 이건 찬 거냐, 안 찬 거냐? 이젠 진짜 찼다.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또 커피를 쫙 pos대요. 그러니까 또 다 찬 거예요, 이제. 이게 채워진 거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인생에 빗댄 거래요. 조약돌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 건강, 믿음, 친구 이런 거래요. 네. 골프공이. 네. 근데 조약돌들은 그냥 부산물이에요. 자동차라든지 네. 면허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모래는 그거보다 못한 것들.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조약돌이나 모래는 얼마든지 남는 틈을 메울 수는 있다. 네. 그렇지만 정작 골프공이 없다면 골프공이 주가 돼야지. 골프공이 없다면 이 작은 틈새조차도 메우기가 힘들어진다. 그 순서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내 가족, 내 직업, 내 사랑하는 사람, 믿음, 친구 이런 게 기반이 되고 나머지들을 자기에 맞게 조금씩 채워나가는 게 그게 삶이니까 거꾸로 보거나 서두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너무 참 이거 되게 좋다. 네. 근데 학생들이 물어봤대요. 그럼 마지막에 분 커피는 뭐냐? 그랬더니 이게 다 채워진 것 같아도 내 사랑하는 사람과 커피 한 잔 먹을 정도의 여유를 다시 채울 수 있다. 그게 그렇게 살아야 그게 멋진 인생이다라고 딱 마무리를 했대요. 그 글을 딱 봤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네.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좀 인생을 채워나갔으면 여유를 좋겠습니다. 가지겠습니다. 네. 네. 철학이 필요합니다. 철학까지는 네, 뭐. 요즘 시대는 정말 철학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철학도 골프공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잡수다 23번째 이야기 제약회사 영업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